아, 예, 예, 예. 예, 지금 시간이 2시 55분이거든요. 예, 지금 포럼 예정 시간이 끝나는 시간이 5시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주위에 한숨을 쉬시는 분들이 지금 있고 그래서 좀 우리가 밀도 있게 집약적으로 얘기를 하면 아마 마치는 시간은 좀 더 땡겨지지 않을까 이런 기대를 해봅니다. 뒤에 얘기 들리죠? 마이크 소리 들리죠? 예, 오늘 자리 배치를 이렇게 친한 척 하느라고 이렇게 디귿자로 미음자로 만들었는데 이게 강이 돼 버렸어요. 어떻게 뒤로 다 오셨는데 자 뒷자리부터 일어나도록 하겠습니다. 일어나실 수 있죠? 예, 일어나는 기적을 지금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오시는 걸로. 예, 다들 자 앞으로 당기겠습니다. 예, 우리 그냥 사랑방에서 만나서 얘기하듯이 그리고 참고로 오늘 오신 분들은 한 말씀씩 하고 가셔야 됩니다. 자, 예, 그쪽에 안내석에 있는 분들도 다들 앞으로 나오는 걸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예, 자리 정리가 좀 빨라져야지만 토론회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습니다. 우리 박현순 팀장님 앞으로 나오고 계십니다. 자, 박수로 응원하겠습니다. 예, 일어섰습니다. 자, 자 앞으로 예, 예, 박현순 팀장님 좀 더 예, 저도 은근 고집이 있거든요. 예, 예, 뭐 시력 좋으신 분은 그냥 뒤에 앉아 계셔도 되고요. 청력 좋으신 분들은 뒤에 앉아도 되고. 지금 방금 전에 여기 이제 앞에 있는 사람들끼리 얘기를 나눴는데 우리가 여러 번 토론회나 포럼을 해봤지만 오늘처럼 이렇게 발표 시간을 정확하게 그것도 땡겨서 하는 그런 시간은 거의 못 봤다. 맞나요? 예, 여기 모신 분들은 실제로 2시간이 됐든 3시간이 됐든 충분한 얘기를 전해주고 싶은 욕심은 많이 있으나 이제 오늘 청중으로 오신 여러분들의 의견을 듣기 위해서 이렇게 전략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청중 토론회를 활발하게 진행해야 되겠죠? 예. 오늘 오신 분들은 아까 그 인사를 했으니 인사는 생략하고 그냥 각 패널분들의 이제 발표를 듣도록 하고요. 그리고 오늘은 특히 형식에 구애받지 않고 자유 상호 간의 의견 교환을 많이 해보도록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그 1차 포럼이라고 했다는 것은 아마 앞으로도 포럼을 여러 번 하겠다는 얘기죠. 토론회를. 그러니까 오늘은 시작이다 생각하고 어떤 결말이나 결정보다는 각각의 의견을 충분하게 듣는 자리로 진행을 합니다. 우선 처음에 여는 토론자로 유종용 농촌활력과장님을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농촌활력과장 유종용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저는 우리 이제 먹거리 우리 조례를 우리 이제 옥천 우리 또 위기 먹거리 종합 계획에 담겨 있습니다. 올해 계획에도 들어 있고요. 그래서 저는 우리 옥천군에서 수립한
제2기 먹거리 종합계획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옥천군 종합 먹거리 종합계획은 생산부터 소비까지 전 과정을 연계하는 먹거리 종합계획입니다. 먼저 제2기 먹거리 종합계획 추진 배경은 옥천군 로컬푸드 사업 기반 조성에 초점을 둔 제1기 먹거리 종합계획을 잇고 민간 거버넌스 구축과 신규 정책 발굴 등을 통해 로컬푸드 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함입니다. 제2기 먹거리 종합계획은 2023년부터 27년까지 5년간 계획으로 신규 사업은 24개, 기존 사업은 33개, 총 57개 사업으로 사업 예산은 545억 정도입니다. 제1기 먹거리 종합계획 주요 성과입니다. 옥천 로컬푸드 직매장, 옥천푸드 거점 가공센터, 옥천푸드 인증센터, 로컬푸드 시설 하우스 지원, 공공기식센터, 안전분석센터 설치 등 관련 시설에 대한 기반을 조성을 하였고요. 옥천푸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옥천군 지역 농산물 공공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였습니다. 옥천푸드 인증 제도 운영을 시작하여 현재 329농가 172헥타 인증을 통해 지역 먹거리 안정성을 확보하였으며 로컬푸드 관련 시설 운영 등을 통해 관내외 주민들이 옥천 로컬푸드에 대한 인식과 관심도를 증가시켜 전체 주민 대비 약 40%가 옥천 로컬푸드를 경험하고 있습니다. 제2기 먹거리 종합계획 비전 및 전략 계획입니다. 제2기 먹거리 종합계획 비전은 촘촘한 먹을거리 생태계 구축으로 살기 좋은 옥천 구현을 비전으로 설정하고 기초 식량의 옥천푸드 공급 확대, 먹거리 경제순환, 공적 먹거리 보장, 옥천 신동교육, 연대와 협력 등 5가지 추진 전략을 수립하고 추진할 계획입니다. 제2기 먹거리 종합계획 추진을 위한 세부 전략입니다. 첫 번째, 기초 식량의 옥천푸드 공급 확대입니다. 쌀, 밀, 닭, 두부, 조미채소 등 밥상에서 매일 소비되는 농축산물에 대한 자급률을 증대를 위해 계획을 수립 관리하고 관내 지역 농산물 생산자 조직 육성으로 자급 확대 및 농가의 안정적 수익을 창출하겠습니다. 두 번째, 먹거리 경제 순환입니다. 관내 로컬푸드 직매장의 성장 정체를 극복하고 도농 연계 신규 소비처를 확보하며 지역 외식업체의 지역 식재료를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공적 먹거리 보장입니다. 중앙정부의 공적 먹거리 보장 체계를 실현할 기반을 마련하고 공공급식 지역 식재료 사용과 지역 생산자와 협력을 통한 조달 체계를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네 번째, 옥천 식농교육입니다. 식생활과 농업 식재료에 대한 이해를 높이는 식생활 교육을 추진하여 옥천 구민의 먹거리 이해도 상향 평준화를 시도하며 도농 연계 옥천군 방문자 대상 우수 지역 먹거리를 활용한 교육을 추진하고 관계 인구를 육성해 인구 감소에 의한 소멸 위기를 적극 대응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연대와 협력입니다. 로컬푸드 공공급식 이용자의 옥천푸드 이해도를 높이고 각 영역별 이용자를 확대하며 옥천군 식품지원 사업 담당 부서 간 논의를 통해 계획을 수립 및 진행, 예산의 집행 등을 통해 지원 사업을 점진적으로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제2기 먹거리 종합계획의 성공적 실현을 위한 거버넌스 운영 확대를 위해 기존의 행정 중심의 결정 체계를 벗어나 민간 협치를 통한 지역 먹거리에 대한 공유를 하고 농업 분야에만 치우치지 않은 다양한 분야 참여로 로컬푸드의 공익적 기능을 실현, 다양한 의견을 수렴을 위해 관련 부서 간 협치를 추진하겠습니다. 현재 옥천군은 먹거리 종합계획과 신활력 플러스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 자료에는 그 내용이 없는데요. 신활력 플러스 주요 사항 내용은 기초생활기반 조성사업 옥천푸드 행복드림센터를 조성하고 지역 역량 강화를 위한 신활력 아카데미 운영, 활동 조직 네트워크 육성 등 사업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신활력 플러스 사업을 통해 지역 먹거리 주체 역량을 주체를 육성하고 역량 강화와 관련 시설을 조성함으로써 지역 먹거리 종합계획과 연계한 군 먹거리 사업이 활성될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진행을 이렇게 해보려고 그럽니다. 토론자께서
발표를 하시면 딱 한 분의 질의를 받고 또 없으면 다른 토론자로 넘어가고 상호 토론하는 것들은 이따 청중 토론 시간에 몰아서 이렇게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농촌활력과장께서 한 제 2차 푸드플랜 제2기 먹을거리 종합 계획인데 이에 관련해서 혹시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예, 없으면 다음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이 자료집에는 오늘 발표나 토론자들의 쓴 글 외에 별첨 자료가 있거든요. 예, 하나는 지난 22년도에 전국 먹거리 연대에서 한 먹을거리 기본조례에 대한 포럼을 옥천에서 했는데 오늘 참석하시는 허은중 이사님이 발제한 자료가 있으니까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먹을거리하고 관련된 조례가 뒤에 붙어 있습니다. 우리 옥천군 같은 경우는 2007년도에 학교 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가 만들어져서 그 조례에 의해서 2008년도부터 학교 급식이 시작이 됐습니다. 그리고 지난 2013년도에는 옥천푸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가 만들어져서 그것에 의해서 유통센터도 만들어지고 거점 가공센터도 만들어지고 로컬푸드 직매장도 만들어지고 하는 먹을거리하고 관련된 일련의 사업과 시설들이 이렇게 진행이 됐습니다. 그리고 2019년도에는 지역 농산물 공공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가 만들어지고 그것을 만들면서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는 폐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올해 2023년도에 옥천군 먹을거리 기본권 보장 조례를 만들자고 여기까지 이렇게 온 거예요. 그러고 보니까 20년 가까운 시간 동안에 각각의 조례들이 만들어지고 없어지고 또다시 조례가 만들어지는데 오늘 이 자리의 의미는 2007년도에 만들어진 옥천군 농업발전위원회라고 하는 것들이 10년 동안 민관협치 농정자치의 운영을 하다가 12년 차 되는 2016년도에 의회하고 갈등 속에서 농가리가 와해가 됐죠. 그랬을 때 이런 것들을 그냥 생산자인 농민단체와 하는 조례들이 아닌 오늘 이렇게 참석하신 교육, 문화, 환경, 복지 다양한 분야의 먹을거리하고 연관된 분들이 같이 참여하는 구조의 먹거리위원회를 어떻게 꾸릴 것인지 그것을 얘기하는 먹을거리 기본권 보장조례를 어떻게 만들 것인지 하는 이런 자리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패널들이 얘기하는 토론 내용도 있고 그리고 자료집에 있는 것도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2013년도에 옥천푸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만들 때 이 틀은 지금 우리가 만들려고 하는 먹거리 기본권 보장조례의 전신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것을 주민 발의로 했었는데 추운 겨울날 볼펜이 얼어서 안 나오는 그런 고수고까지 하면서 만들어진 민간 진영의 실무 활동가입니다. 지금 옥천군 농민의 사무국장을 맡고 있는데 황중환 사무국장님의 얘기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예, 다시 한번 인사드리겠습니다. 옥천군 농민의 사무국장 황중환입니다. 예, 저는 다른 분들은 좀 전문가들이신데 저는 사실은 전문가가 아니고 농민의 입장에서 사실은 그래서 좀 발제글도 좀 너무 늦어서 사실 여기 실리지도 못했고요. 그냥 농민의 입장에서 좀 거칠게 바라보는 입장에서 좀 맞지 않을 수도 있고 뭔가 더 논의가 필요한 부분도 있을 수도 있지만 이야기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말씀하셨던 것처럼 농민들이 학교급식 지원 조례를 만들었고 농민들이 옥천푸드 조례를 주도해서 만들었었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사실은 조례들을 실제 만들어 보니 이것들이 어떻게 집행되는가의 부분에서 결국은 기준과 목표가 좀 정확하게 서는 것이 중요하다 이런 것들을 좀 느끼게 됐고 그래서 오늘 진행되는 먹거리 기본 조례처럼 사실은 농민들 역시 촛불혁명 이후에 농민 헌법 개정 운동을 했었습니다.
헌법에 농민의 권리 한 줄 넣겠다라고 했다가 헌법 개정이 무산되면서 사실 농민 진영에서 움직였던 것은 아까 얘기하셨던 농업농촌 식품산업기본법 있죠. 예, 그거를 농민기본법으로 좀 만들어 보자. 기본법은 다른 타 법, 다른 여서 농업 관련 법들의 기본이 되는 근거법이 되는 거죠. 그래서 거기에 농민의 권리를 좀 담아보는 기본법으로 해보자 이런 취지를 좀 갖고 지금도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데서 좀 먹거리 기본 조례가 저는 기본 조례의 취지에 맞게 좀 제정이 돼야 된다. 이것은 아까 얘기하셨던 것처럼 우리 성서 의원도 얘기하셨지만 이 7조를 6조를 보면 지역 먹거리 정책에 관한 다른 조례는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이 조례에 따른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그래서 모든 이전에 제정되었던 공공급식 조례든 로컬 옥션푸드 조례든 이후에 제정될 모든 먹거리 관련 조례들은 이 조례 규정에 근거해서 마련되고 이 조례가 기준이 되는 그런 조례로 좀 책정이 됐으면 좋겠다. 그러한 기준과 근거를 만들기 위해서 저는 좀 세밀할 필요가 있겠다라는 생각을 좀 오늘 좀 했습니다. 좀 구체적이고 더 내용이 근거가 강제할 필요가 있겠다. 아까 송 의원도 얘기하셨지만 사실 먹거리 기본조례가 거의 뭐 표준안이 나와 있잖아요. 이제 표준안이 나와 있는 상황에서 송 의원님이 이제는 농수축산업 발전을 위해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렇게 사실은 이런 것들도 넣고 농민들이 사실은 요구하는 부분들을 넣기 위해서 많이 노력하셨지만 그동안의 먹거리 기본조례, 먹거리 운동에 대한 부분들은 사실은 생산자의 농민직이 한축 약간은 뒤로 빠져 있는 기분이 듭니다. 그래서 그것들이 단순히 느낌적인 부분보다는 실제 소비 운동 측면적으로 농민들에게 받아들여지는 부분도 있고 먹거리 기본 조례안 자체에서도 좀 실제 먹거리 운동 실제 이후에 유통과 소비의 중심이 좀 있는 것은 아닌가. 물론 이 안에 몇 줄이 있습니다. 먹거리 종합계획 수립과 위원회 이후에 그 센터 이런 데서 이제 사업을 할 수 있는 규정이 한 줄씩은 있지만 좀 더 명확하게 좀 주장이 돼야겠다라고 생각이 들고 그 부분에서 특히 먹거리 종합계획을 수립하는데 5조 7조의 5항 안전하고 실용적인 먹거리 생산 공급 및 생산 및 공급에 관한 사항이 아니라 먹거리 종합계획에 저는 지역 식량 자급 계획이라든지 지역 먹거리 생산 목표라든지 구체적이고 숫자로 저는 목표를 강제할 필요가 있겠다. 그래야 아까 보셨던 것처럼 2기 옥천 먹거리 종합 계획에 주력한다, 노력한다는 사실 결과를 평가할 수 없습니다. 구체적으로 얼마를 목표로 하겠다. 옥천의 식량 자급률을, 옥천의 먹거리 자급률을 어느까지 올리는 걸 목표로 한다. 옥천의 생산 품목 확대를 어떻게 한다라고 사실은 숫자로 규정했을 때 그것을 평가하고 이후에 더 나갈 방향이 좀 생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구체화할 필요가 있겠다. 최종적인 목표는 어디까지 한다. 이런 좀 구체화에 대한 목표를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서도 그렇고 전체적인 계획과 수립 안에서 좀 농민에 대한 부분들이 좀 제가 농민이라서 좀 그런가 이해 좀 해주시면 농민이 주도한다가 아니라 농민 역시 한 축이다가 사실은 인정되는 그래서 좀 존중되는 조례였으면 좋겠다. 지금은 농민이 존재한다기보다는 좀 먹거리라는 상품으로 농산물이라는 생산물로 존재하는 것 같아서 이 조례를 보면서 농민이라는 가치 존재가 좀 인정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었고요. 나머지 조례안 관련해서 몇 가지 더 말씀드리면 인원에 대해서 40만 먹거리위원회 인원은 40명 정도 사실 한정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이 인원의 한계를 저는 분과위원회를 통해서 좀 확대를 했으면 좋겠다. 분과위원회를 운영하는 데 있어서 위원과 함께 주니언이든 아니면 참여위원이든 이런 식으로 분과 논의에는 같이 참여할 수 있는 위원들을 만들어서 그래서 더 많은 우리 주민들과 함께 논의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가는 것.
즉 40명의 위원이 대결돼서 4개 위원을 만들면 10분이잖아요. 그게 아니라 20분이 위원을 할 때는 20명이 따로 모여서 얘기할 수도 있고 그분들이 사실은 거기서 관심을 가지면 다음번 위원으로 참석할 수도 있는 거고 이렇게 주민의 참여 공간은 계속 늘렸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거고 또 하나는 연초 1회 정도는 전체 주민 대토론회를 좀 제안을 했으면 좋겠어요. 어마어마한 권한을 갖고 있잖아요. 이 권한을 갖고 있는 위원회가 연 1회 회의를 하든 임시회의를 하든 이걸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올해 옥천군의 먹거리 방향은 이렇게 좀 고민하고 있습니다. 라는 주민 대토론회를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걸 통해서 올해의 세부 계획은 이렇게 좀 더 수정을 하든지 이런 방향이 주민들이 원하는 방향이구나 인지할 수 있고 계속 논의될 수 있는 구조로 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사실 군 종합계획을 할 때 국민의 의견을 사전에 수렴할 수 있다는 것이 7조 3항에 나오는데요. 수렴할 수 있다는 안 해도 됩니다. 안 해도 된답니다. 수렴할 수 있다가 아니라 분야별 토론회와 주민 대토론회를 개최하여야 한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먹거리 계획을 시행하여야 한다라고 사실은 강제하고 있는데 토론회, 주민 의견 수렴 역시 강제 조항으로 좀 넣어서 그 과정이 저는 위원 선출의 과정과 이어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이 사실은 여기서 보면 먹거리 관련 생산, 가공, 소비, 유통, 교육, 환경 분야에 다양하고 전문적인 사람이라고 하는데요. 전문적이긴 한데 옥천에 먹거리 계획에 관심이 없으면 위원하면 안 되잖아요. 옥천의 먹거리 운동에 관심이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생산에 전문적인데 소비에 전문적인데 옥천의 먹거리에 전혀 관심이 없고 대전 먹거리에 관심 있는 사람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런 주민 토론회, 먹거리 계획을 세우는 과정에서 분야 토론회, 주민 대토론회를 거치면서 분야 토론회 안에서 분야별 위원 선출 과정을 동의와 합의 과정 속에서 만들어낸다면 더 전문위원들이 적극적으로 움직이지 않겠나, 참여위원들이 적극적으로 움직이지 않겠는가, 좀 그런 과정들을 분야 토론회, 대토론회를 주민 수렴의 과정, 의견 수렴의 과정으로 사실 이런 것들 행정도 그렇고 진행하시는 분들은 되게 싫어합니다. 절차가 많아지고 번거로워지고 말이 많아지면 힘들어하시는데 말이 많아지고 시끄럽고 소란해야 저는 민주주의고 그게 주민의 참여이고 사실은 더 발전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더 소란하고 더 시끄러워질 수 있는 과정을 많이 열어주셨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그런 과정이 된다면 한 차례 연임으로 한정할 필요는 없겠다. 왜냐하면 그런 분야별 토론회 과정에서 대표성이 인정된다면 한 차례 연임을 강제할 필요는 없지 않나 좀 이런 고민이 좀 들고요. 뭐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먹거리 종합지원센터에서도 저는 그냥 이건 뭐 단순한 조항인데 친환경 농업의 발전을 위한 지원 사업이 아니라 옥천 농업을 위한 발전을 위한 사업 및 친환경 농업의 확대를 위한 사업 정도로 사실은 해야 되지 않을까. 친환경 먹거리가 맞긴 하지만 옥천 농업의 발전으로 좀 규정하는 게 먹거리 지원센터의 의미에 맞지 않을까 싶어서요. 그 부분을 좀 마지막으로 말씀을 좀 드리고 아까 송 의원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다음 순환기금 관련해서 한 말씀만 좀 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하셨던 건데 안내에서는 학교급식 나락을 순매하기 위해서 최초의 장목방 단장님이 마이너스 통장을 만들어서 나락을 순매했습니다. 농민들한테 당장 돈을 줘야 하고 돈을 나올 때는 없고 나락은 잡아야 되고 그렇게 돼서 시작됐던 것이 장목방 단장이 마이너스 통장을 만들어서 그 마이너스 통장에서 돈을 빼서 농가들에게 지급하는 방식이었습니다. 물론 그 위에 사실 나오죠. 그렇지만 그 희생을 감수하지 않으면 누군가 그 희생을 감수하지 않으면 그런 학교급식용 농산물이 안정적으로 마련될 수 없다는 구조가 지금의 구조였습니다. 그래서 좀 그러한 농산물을 농민에게 안정적으로 수매할 수 있는 구조를 위해서는 기금 설치가 좀 시급하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걸로 마감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지금 그 한중환 토론자께서 제안 발표하신 거에 대해서 한 번 의견 듣도록 하겠습니다. 한 분만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견이 있을까요? 예, 없으면 이따 상호 토론 시간에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좀 의견을 붙이자면
지금 먹을거리 기본권 보장 조례 이렇게 되는데 다른 지역에서 이 조례를 만들 때 기본권을 집어넣어야 돼 말아야 돼. 기본권을 빼자. 그래? 기본권은 집어넣는데 그럼 보장을 집어넣어야 돼 마라. 보장은 빼자. 사실은 다른 지역에서는 이런 것이 상당한 논쟁거리였거든요. 오늘 이 자리 옥천군에서는 기본권 보장 조례는 당연하다. 먹을거리는 기본권이다 하는 것에 다 동의한 걸로 이렇게 부도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조례를 만든다고 하면 만드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만든 조례가 어떻게 운영되는지 집행되는지 이것이 더 중요하다. 그러려고 하면 조례에 그냥 임의조항이 아닌 확정적인 문구로 표현하는 것이 맞지 않을까? 할 수 있다를 하여야 한다. 가능하면. 그래서 모든 것들을 구체적인 것들이 표현될 수 있도록 하는 실사구시의 조례를 만들자는 의견 같아요. 그리고 옥천군에 살아있는 조례는 실제로 지역 농산물 공공급식의 지원에 관한 조례 이 하나만 살아있고 나머지는 거의 다 죽어있는 조례입니다. 공공급식 조례가 있어서 학교급식이 지금 진행되고 있는 거거든요. 이랬을 때 이번에 옥천 먹을거리 기본권 보장 조례가 만들어지면 통합 먹을거리 체계를 세우는 가장 상위의 논의기구, 심의 의결할 수 있는 조례로 만들어야 되겠다. 뭐 이런 내용이시죠? 그렇게 정리하고 이따 부족한 부분은 좀 더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생산자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명시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세 번째는 행정의 얘기도 듣고 그리고 실제적으로 직접적으로 많이 활동을 했고 영향을 받고 있는 생산자 얘기도 들었는데 한 발짝 떨어져서 지역에 살면서 지역의 속사정을 잘한 상태에서 전문가의 눈으로 어떻게 바라보는지 하승우 이우영소 소장님을 모시고 얘기 듣도록 하겠습니다. 갑자기 전문가가 당황했어요. 네, 저는 토론자의 역할을 충실히 하기 위해서 토론문을 개별적으로 한 분 한 분한테 썼고요. 64페이지에 있는 것 같습니다. 아까 이제 황영모 연구원님 같이 잘 들었고요. 아까 이제 들으면서 제가 가지고 있던 궁금증 이런 것들을 좀 주로 이제 적었습니다.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사실 이제 먹거리 운동은 약간 사회운동 약간 이렇게 제도화되는 과정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사실 기존의 한국 사회에서 약간 그런 운동들의 이 과정을 살펴봤을 때 약간 걱정되는 부분이 뭐냐면 운동이 활성화되다가 제도화가 딱 되는 순간 운동의 동력이 확 떨어지고 또 이게 제도화되는 순간 운동의 영역이 대부분 사업의 영역으로 전환되면서 굉장히 속도가 빨라지는데 사실 민간 영역에서 그걸 이제 운동하던 분들이 그걸 사업적으로 약간 저는 원리가 다르다고 생각하는데 그걸 받아들기가 사실은 이렇게 시간 격차도 생기고 좀 영역 격차도 생길 수밖에 없는 과정을 꼭 먹을거리 영역만이 아니라 다른 영역이나 복지 영역이나 뭐 제가 볼 때 주민자치 관련된 영역에서 많이 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 그런 점에서 그런 어떻게 보면 예상되는 어떤 그 민간의 역량을 조직하고 강화시키는 과정들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보는데 어쨌든 저보다 훨씬 더 전문가시기 때문에 그런 동력을 좀 어떻게 계속 유지시킬 수 있을지에 대한 방법 같은 것들이 조금 이제 말씀 주신 발제 모델에서 궁금하기도 했고요. 특히 이제 그게 어쨌든 여기도 보면 이제 한국 사회에서 요즘 보면 이제 커뮤니티 시스템, 어쨌든 이게 공동체와 커뮤니티 굉장히 많이 하는데 다른 영역에서 지금 그렇게 이 대안을 찾아야 된다라고 얘기를 많이 하는데 사실 그런 취지의 정당성에 저도 충분히 공감하는데 근데 실제로 보면 어쨌든 그런 시스템이 이미 시장화된 영역들이 되게 많고 사실은 그걸 뒷받침할 수 있는 민간 영역이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는 부분도 있어가지고 사실 여기 말하고 있는 것처럼 먹거리가 선순환 체계를 갖추려면 사실 굉장히 많은 역량이 집중적으로 지역에서 준비되어 있지 않으면 사실 이거는 그냥 어쨌든 제도화되면 사업이 진행돼야 되니까 이걸 그냥 이제 민간이 그냥 기존에 하던 업체에서 진행해버렸을 때 그럼 이것이 원래 가지고 있던 취지와 목적에 맞게 운영될 수 있을 것인가 라고 하는 문제가 저는 아마 여기도 비슷하게
발생하지 않을까라고 하는 약간 우려가 들어서 이제 좀 그런 부분에 대한 조금 이제 고민을 조금 더 들려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고요. 다른 하나는 한국에서는 시민 참여 거버넌스 얘기하면 너무나 쉽게 위원회 중심으로 체계를 만드는데 사실 저는 위원회가 필요하긴 하지만 위원회를 만드는 게 거버넌스의 그러니까 그 필요 조건이지만 충분 조건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위원회 아까 보시면 먹거리 위원회 40인 정도 그러니까 물론 뭐 40인 속에 단체 대표도 있으시고 이제 다른 식의 국민들의 의견을 대변하실 분도 계시겠지만 사실은 이게 실질적으로 아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시민의 역량을 조직하면서 이게 일정한 힘이 생겨야지 이게 이제 원래 목적대로 진행이 될 텐데 그러려면 사실은 위원회 40인이 아니라 훨씬 더 넓은 형태로 이것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이 돼야 되고 사실 위원회는 그런 공감대를 확장시키는 과정에서 되게 중요한 매개가 돼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아마 그래서 아까 황영무 연구원님 얘기에서도 어쨌든 상설 수기기가 필요하다라고 하신 이유도 아마 제가 볼 때는 그런 것과 맞닿아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래서 아까 뭐 시민회의 같은 거 말씀하셨는데 사실 저는 뭐 두 개가 분리되어 있는 기구가 아니라 사실 뭐 좁은 지역에서 되게 많은 수의 위원회에 갈 사람 따로 있고 또 시민회에 갈 사람 따로 이렇게 하기가 사실 쉽지 않기 때문에 그럼 결국은 위원회랑 이 공론화 기구가 어떤 식으로 관계를 맺을지가 한정된 인력 속에서 어떤 식의 관계 맺음할지가 되게 중요하다라고 판단이 되는데요. 좀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한 이야기도 조금 더 들려주시면 좋을 것 같고 사실 저는 행정이 여러 가지 준비를 해야 되지만 사실 되게 핵심적인 건 결국 먹거리 정책 책임감을 어떤 방식으로 둘 것인가의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뭐 기존의 서울시나 다른 지자체에서 이제 이런 것들을 풀었던 방식이 주로 이제 좀 개방의 운영직 형태로 해가지고 왜냐하면 이게 여러 영역을 두루두루 볼 수 있는 시야를 가진 사람이 이걸 해야지만 실제로 이게 원래 지시대로 진행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기존의 행정 체계에 대해서 그걸 담당하실 분도 있을 수 있지만 어쨌든 그거에 대한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분들은 이제 외부에서 주로 이제 특히 뭐 서울시 같은 경우 거의 다 외부에서 이제 이 사람들을 두는 방식으로 했는데 저는 어쨌든 그런 방식이 가지고 있는 장단점이 되게 분명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내부에서 정하면 어쨌든 이 업무적인 조정이라고 하는 게 가능할 텐데 외부에서 정하면 사실 업무 조정이 되게 힘든 거죠. 그래서 어쨌든 전라북도가 먼저 이런 책임감을 두고 운영하고 있다면 좀 그런 어떤 경험을 가지고 계신지가 좀 궁금하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송현석 의원님 발제에서 어쨌든 두 개의 조례안을 제출해 주셨는데 아까 이제 황교안 선생님도 말씀하셨지만 저는 어쨌든 그 종합계획이라고 하는 것들이 실제로 진행이 되려면 연차별 실행 목표가 안 세워지면 보통은 다른 지자체도 보면 조례는 만들어 놓고 계획을 안 세우더라고요. 많이 종합 계획을 한 몇 년 뒤에 용역 발주해가지고 아주 한 3, 4년 뒤에 만들거나 그래서 이게 실제로 종합 계획이 실행되고 이렇게 운영이 되려면 연도별로 구체적인 실행 목표를 두지 않으면 그리고 그것에 대한 점검과 평가하는 과정을 조례에 명시하지 않으면 실제로 사업이 실행력을 잘 못 가지더라. 그리고 아까 말씀해 주셨지만 위원회가 40인 이내로 구성되는데 사실 40명이 50명 발언하면 3시간 넘거든요. 회의가 안 된다는 얘기죠. 그럼 결국은 이걸 실제로 작동하는 위원회가 되려면 사실 이제 분과위원회를 체계를 둬야 되고 근데 분과위원회 얘기까지 본 조례안에 다 담기 힘드니까 보통 이거를 이제 운영세칙으로 빼는데요. 그래서 보통은 조례안 만들 때 운영세칙이 같이 붙지 않으면 제가 볼 때는 또 분과위원회가 유야무야될 수 있기 때문에 가급적 본조례안이 나올 때 운영세칙을 같이 마련해서 위원회가 실제로 기능하도록 하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위원회 자체가 거버넌스 전부가 아니기 때문에 위원회에서 어떤 이야기가 오가는지가 국민들이 알 수 있게 하려면 결국 회의록을 어떤 방식으로 공개할 것인가에 대한 규정도 조례안에 좀 반드시 담겨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좀 그렇게 담기면 좋을 것 같고요. 먹거리 선수나 안전기금에 대해서는 정말 저도 동의하는데 저의 약간 부족함이 느껴질 부분은 왜 20억일까? 아까 물론 이제 송원석 기금만 아니기 때문에인데 어쨌든 옥천군이 결산 기준으로 6천억 넘은 지가 몇 년 됐고요. 올해는 본예산 기준으로 6천억을 넘었습니다. 20억이면 본예산 기준액의 6천억의 0.3% 정도 되는데요. 저는 전국 최초라고 하는 이름에 걸맞으려면 최소한 예산 1% 돼야 된다. 그리고 실제로 20억이 되게 큰 것 같지만 실제로 기금을 쓰다 보면 20억이 생각보다 굉장히 작은 액수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저는 1% 정도로는 가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60억 정도. 물론 다들 같은 마음이시겠지만, 네, 60억 정도로 어쨌든 그런 규모로 가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어쨌든 기금운용위원회 황정원 선생님은 되게 이제 농민의 입장을 했지만 사실 저는 어쨌든 이게 선순환이라고 하는 것들이 그동안 한국의 운동력이 만들어 놓은 게 이제 생산과 유통 쪽은 어느 정도 만들어 놨는데 가공과 폐기나 순환 쪽으로는 사실은 아직까지 제가 볼 때 사업 영역은 거의 비어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사실 이제 그런 쪽에서는 좀 그런 쪽의 관점을 대변할 수 있는 사람들도 기금운용위원회에 좀 같이 들어가야지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서 좀 이게 실행이 있게 조례가 만들어지고 진짜로 좀 이게 작동을 하려면 그리고 이게 작동되는 과정 속에서 예상되는 문제들을 저희가 좀 미리 예측하고 대비하려면 조금 더 구체적인 고민이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근데 아까 두 분이 너무 빨리 발제를 마치셔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구체적인 고민들을 들려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얘기거리가 상당히 여러 가지 얘기죠. 이따 한꺼번에 다 하려면 머릿속에서 지워지니까 두 번 정도 의견 받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누가 먼저 손을 드는지 한번 지켜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우리 조광현. 안녕하세요. 앉아서 앉아서 할게요. 아까 말씀 잘하셨는데요. 이게 현재 농산물 가지고 원물 가지고 소비를 한다는 건 한계성이 있고요. 저는 이제 현재 밀을 가지고 가공을 해서 아까 말씀하셨듯이 이제 그 빵을 만들어서 이제 소비를 하고 있는데 여러 가지 이제 애로사항이 좀 많고요. 여기서 좀 이렇게 요청하고 싶은 게 좀 되게 많거든요. 왜냐면은 현재 지금 여기 모이는 게 다 얘기 들어보니까 다 이제 농민에 대해서 원물에서만 얘기하는데 솔직히 가공도 솔직히 농산물을 소비하는데 가장 큰 이유가 바로 가공이거든요. 그게 가장 중요한 부분인데 그 연결고리를 너무 생각을 안 하시는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는 솔직히 그래요. 우리 뭐 쌀 소비니 밀 소비니 얘기하는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밥을 먹는 것도 우리가 사람이 한계성이 있고 대부분 사람들이 이 먹거리 음식이 다양하기 때문에 그냥 밥만 먹지는 않아요. 여러 가지 패스트푸드나 여러 가지 음식을 여러 가지 요리를 통해서 많이 먹잖아요. 그래서 뭐든지 가공이 중요한 부분인데 거기서 좀 더 지원 정책이나 이런 거를 좀 활성화시켜서 가공이 좀 많이 생겨야지만 원물을 좀 더 많이 사용할 수 있는 그런 구조가 되는데 지금은 그래요. 지금은 뭐 농민에 대한 그런 걸 계속 지원 정책 해봤자 그거는 저희는 그 농민을 지원해줘도 저는 저희한테 쓰는 건 되게 비싼 금액이거든요. 비싼 금액을 가공을 해도 저는 승산이 없어요. 그거를 깨려면은 서로 간에 조율이 필요한 거고 거기에 대한 정책도 똑같이 가공도 어느 정도 좀 주어줘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예를 들어 그렇게 생각을 해요. 저는 뭐 전국에 있는 밀이나 하면은 지금 밀을 예를 들어 놓을게요. 밀을 하면은 그 밀에 대한 전국적인 시세를 가지고 그거를 수매를 해서 저는 가공을 해서 만들어요. 근데 문제는 밀은 그 면세잖아요. 면세고 저 같은 경우는 가공을 해서 나가는 건 다 과세로 돼요. 그래서 솔직히 제가 나중에 이거를 만들어서 해도 솔직히 세무사가 하는 게 매입 자료가 없다는 거예요. 매입 자료가 다 농산물 사서 하는데 가공 팔고 나중에 수익 생긴다 싶으면은 부가세를 뭐 몇백만 다 때려 맞으면은 전 남는 게 없어요. 그래서 이 부분이 되게 좀 여러분들 좀 같이 좀 공감을 좀 가져주시고 좀 새로운 방향이 좀 이렇게 좀 생각을 해줬으면 좋겠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제가 50% 이상, 80% 이상 이렇게 농산물을 쓰면 최소한 부가세라도 50%좀 감면해주던가 이게 너무 남지 않는 그냥 농민들 배려해주는 그런 사업을 그냥 하는 사람들이 과연 얼마나 될까? 과연 이게 미래 이런 가공업체들이 미래 지향성이 전혀 없다고 보거든 솔직히 얘기해서. 이런 점을 좀 한 번씩 생각하면 좋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네, 알았습니다. 아까 하승우 소장께서 20억 좀 소박하지 않냐. 아마 내부적인 사정이 있어서 그럴 텐데 벼 사는데 얼마, 고추 사는데 얼마, 참깨 사는데 얼마 하는 이제 원물뿐만 아니라 가공과 유통, 폐기까지 선순환 체계를 구축하는데 쓰여지는 기금 이렇게 기금의 성격을 좀 확장해서 이해하면 좋겠다는 이런 말씀을 직접 가공에 종사하고 있는 우리 조박현 님이 보태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정신영 센터장님.
네, 저는 옥천구 마을공동체지원센터 정순영 센터장입니다. 그 하수 소장님 토론 내용에 굉장히 저도 크게 공감을 하고요. 조금 더 그냥 의견을 보태고 싶어서 마이크 요청드렸는데, 저도 그 먹거리 종합계획 수립할 때 조례상 연도별 시행계획을 반드시 수립해야 한다로 넣어야 된다고 생각은 합니다. 왜냐하면 종합계획을 5년에 한 번씩 수립하면 5년 있다 다시 그 계획을 또 보더라고요. 그래서 해마다 연도별 시행 계획을 반드시 수립해야 한다로 규정을 해야 될 것 같고요. 저는 여기서 조례 본 조항에 담든지 아니면 운영 세칙에 담든지 조금 더 나가서 그 시행 계획을 반드시 그 먹거리위원회가 심의 의결을 하고, 먹거리위원회가 심의 의결한 안을 이제 뭐 11월 그 의회 본예산 심의 때 올려야 한다라는 것이 좀 강제되어야 한다라고 봅니다. 그래야지 주민들로 인해서 만들어진 그 연도별 시행 계획이 이미 심의결이 끝난 것이 의회에 올라가서 적절한 예산을 확보해서 다음 해에도 그것이 예산이 확보된 상태로 사업이 수행되고 또 이것이 평가받고, 이제 이런 구조를 짜지 않으면 조례는 굉장히 그냥 문장으로 남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 먹거리 그 위원회의 심의 의결 권한을 반드시 보장해주는 그 조항이 들어갔으면 좋겠고요. 저는 그 선순환 안전기금 관련해서는 솔직히 지금 정도의 그 약간 조항으로는 사실상 옥천푸드 생산안전기금 조례라는 그 조례명이 더 맞지 않나, 약간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왜냐면 지금 그 기금 조례로는 사실 가공소비 뭐 폐기 이런 부분을 어떻게 그럼 이 기금으로 보장할지에 대한 내용이 너무 약하기 때문에 그 옥천푸드 생산안전기금 조례로 사실 고민을 하거나, 아니면 먹거리 선순환 안전기금으로 가려면 그 생산과 딸려있는 여러 가지 다른 과정들을 더 좀 지원할 수 있는 내용들이 담겨야 하지 않을까라는 의견 말씀드립니다. 네, 이상입니다. 그러면 우선 송민석 의원님 간략하게. 실제 이제 그 옥천군에서 고민하고 있는 내용들, 이제 여러 형태의 기금 12개인가 막 그런 기금들이 이제 조성이 되어 있는데, 그동안에 운영되는 형태들을 보면 기금 조성은 일반 회계상으로 특별회계에서 규정하지 못하는 재원에 대해서 이렇게 만들도록 되어 있는데, 대부분 기금을 만들어 놓고 운영되는 내용들은 이자분을 가지고 활용하는 정도, 그렇게 소극적인 형태로 해왔던 게 여태껏 관행이었던 것 같습니다. 기금을 활용해서 기금을 전체 운영으로 활용해본 그런 경험들이 없기 때문에 기금을 설치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부정적인 그 견해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되게 조심스럽게, 아니면 진짜 많은 사람들의 동의를 쉽게 구하는 과정에서 기금 20억이라고 하는 것들은 그냥 임의의 과정이지 이게 뭐 수비를 해서 만들어진 건 아니다, 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초기 과정 속 아까도 그 발제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가동이 됐을 때 선순환되는 과정들을 직접 그 체험을 하면서 성과들을 내고 나면 기금을 더 늘려내는 것들은 크게 문제가 되지 않을 것 같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옥천군의 기금과 관련된 그런 관점들을 좀 말씀을 드리면, 최근에 이제 군수가 바뀌는 과정 속에서 군수 공약 사업으로 체육 그 진흥기금, 문화진흥기금을 30억을 공약으로 해서 만들도록 했고, 23년과 24년에 이렇게 기금들을 다 조성을 하는데, 문제는 그거 역시도 공약사업으로, 그리고 지역 주민들의 많은 요구로 만들어지는 기금 역시도 이자분을 가지고 운영하겠다 정도에서 지금 사고가 머물러 있기 때문에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옥천군의 조례를 만드는 것뿐만 아니라 실제 집행되게 하기 위해서는 결국은 주민자치의 힘이라는 것들이 같이 맞물려서 작동될 때 힘을 가질 수 있을 것 같다. 실행을 더 구체적으로 성과로 얻어낼 수 있을 것 같다. 이런 생각들을 합니다. 그래서 예, 60억, 그러니까 그 전 예산의 1% 정도의 60억도 좋지만 일단 20억으로 성과를 내면 오히려 그 성과가 많은 이게 힘으로 결집되지 않을까. 그래서 증액은 얼마든지 가능하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나름대로 내부적인 관계와 사정이 있다는 얘기로 이렇게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이제 사실은 선순환을 위한, 먹을 거의 선순환을 위한 기금이라고 하는데, 가장 절박한 것은 수매기금이 현실적으로 절박하거든요.
그래서 다양한 의미를 담다가 이것도 실행이 안 되면 당장 오늘 가을에 이것이 작동이 돼야 되는 거라 그렇게 현실적인 고민도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크게는 두 가지로 대별되는 것 같습니다. 황중한 토론자나 아니면 하승우 토론자 의견 중에 이전까지 위원회를 하면 그나무레크가 각 단체의 대표들 중심으로 해서 만들고 말았는데 이것을 정말 상향식의 민주적인 의사 수렴 기구가 있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상설수기 기구라고 하는 것들, 그리고 옥천에서는 이것을 민회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런 것이 있어서 정말 국민의 바닷속에서의 의견이 모아져서 이것이 정책으로 되고 힘이 되는 것들을 한번 조례에도 집어넣자 하는 이런 것에 대해 다 공통점인 것 같습니다. 아마 옥천도 그렇게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제 걱정하는 것은 이런 건데 조례를 만드는 순간 우리가 이전까지 운동이라고 했던 정책들이 제도화되는 순간 힘은 떨어지고 사업만 남는다 하는 이런 것들을 우리가 어떻게 경계하고 어떻게 안정적으로 힘을 갖고 갈 것이냐. 일례로 군산시에 저는 가보진 않았는데 들리는 얘기가 상당히 민간 진영에서 열심히 통합 먹을거리 지원센터 역할을 했었는데 재단이 만들어지면서 그냥 고용된 직원 정도 그리고 정치 지형이 바뀌면 그 신분이 어떻게 될지 모르는 그런 불안정한 관계 이런 걸로 급전직하하는 지역의 생명력들을 어떻게 안정적으로 가져갈 것인가가 숙제로 나와 있는 것 같습니다. 다음은 그렇다고 하면 우리 소비자라고 하면 좀 그렇지만 생산자이면서 소비자, 지역의 학부모인 그리고 로컬푸드 모니터링단으로서 속사정을 많이 알고 있는 오종훈님을 모시고 얘기 듣도록 하겠습니다. 예, 박수 치실 텐니다. 힘차요. 안녕하세요. 전 생산은 안 하고 있는데 일단 네, 저는 이제 옥천에서 53년을 거주하면서 이렇게 옥천에 많은 네, 옥천에서 이제 옥천을 사랑하는 마음이 아주 그득한 넘치는 옥천의 주민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이렇게 오늘 같은 뜻깊은 시간에 이 시간에 동참을 해달라고 하시는 우리 주 대표님 말씀 듣고 제가 과연 이 자리에 나와도 되는지 의구심이 들었는데 감히 이렇게 귀한 자리에 초대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일단 작지만 저의 의견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제 지산지소의 시작, 이 다른 먹거리를 꿈꾸며라는 제목으로 이 글을 쓰는데 의식주는 인간으로 살아가는데 필수적인 세 가지 요소로 봅니다. 이 세 가지 기본 요소를 충족해야만이 인간은 인간답게 기초적인 생활을 영위할 수 있을 것입니다. 본인은 이 세 가지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을 손꼽으라고 하면 당연히 식을 손꼽을 것입니다. 그만큼 식은 모든 생명체의 생명 연장의 기본이기에 그 중요성은 예로부터 지금까지 모두가 인정하고 있는 사실입니다. 산업화와 정보화 등 사회가 급변하면서 먹거리에 대해 양보다는 질을 먼저 생각하는 사회 인식으로 전반적으로 바뀌어가고 있습니다. 또한 다양한 변화 속에서 안전한 먹거리가 주요 쟁점으로 떠오르면서 환경을 보호하며 건강한 농산물을 생산하는 친환경 농업도 지속 가능한 미래 농업으로 주목받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먼저 지역 먹거리 전략 실행과 먹거리 기본 조례의 의미에 대해서 이해를 도와주신 전북연구원 황영모 연구위원님과 옥천군 먹을거리 기본권 보장 조례를 위해 옥천군 먹거리 선순환 안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과 옥천군 먹거리 보장 기본 조례안을 준비해 주신 옥천군 의회 송윤섭 군의원님께 이 자리를 빌어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옥천군에서는 안전한 먹거리를 위해서 옥천 로컬푸드 직매장이 지난 2019년 5월 30일 개장하였습니다. 지난 4년간 지역민과 인근 시민들에게 바른 먹거리를 제공해 오면서 전국적으로 로컬푸드 직매장의 롤 모델로 입지를 굳히기까지 민관이 협업하여 한 뜻으로 추진한 큰 성과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제 옥천 로컬푸드 직매장이 소비자의 친환경 농산물 구입처 역할뿐만 아니라 지역의 브랜드화의 한 몫을 톡톡히 해내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옥천 산림협동조합에서 급식 재료로 친환경 농산물을 제공하여 지역 내 아동 및 청소년들이 안전한 먹거리를 섭식할 수 있게 해주어 옥천 군내 학부모는 학교 급식에 대한 신뢰할 만하다고 말을 자자하게 합니다. 또한 옥천 로컬푸드 직매장에서 주말이면 개장 시간부터 문전 성시를 이룰 정도의 매출의 극대화는 지역민의 건강을 지켜주고 있다고 하는 징표이기도 합니다. 친환경 농산물이 매장 내 판매대에 나오기까지는 깐깐한 검사와 수시 점검이라는 옥천군의 관리 감독과 옥천 산림협동조합의 먹거리 생산 계획과 생산자의 부지런함의 하모니가 이루어낸 작품이라고 생각합니다. 푸드플랜에 관련하여 거버넌스 회의나 푸드플랜 아카데미 교육에 참여했던 경험이 있는 저는 옥천군 먹거리 선순환 안전 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이나 옥천군 먹거리 보장 기본 조례안을 적극 찬성하는 바입니다. 먹거리 선순환 안전 기금으로 공장에서 찍어내서 생산해내는 농산품이 아닌 농산물을 계획 생산을 하더라도 기후나 유행병 등 다양한 변수에 의해 생산량 조절에 예측 불허가 예상됩니다. 이때 작황이 좋거나 실패했을 때에 친환경 농산물 재배를 하는 농가들의 피해를 도와줄 수 있는 재원으로 한 몫을 할 수 있다고 생각이 합니다. 언젠가 고추가 탄저병으로 생산농가 수확이 전년 대비 절반도 안 되어 가격은 폭등하고 급식 현장에서의 고춧가루 수급에 난학을 겪은 사례가 있었습니다. 또 일례로 코로나로 인해서 학교 출석 일수가 줄어들자 쌀 소비가 덩달아 줄어들고 비축된 친환경 쌀 처리하는 데 보충을 토로하는 사례도 보았습니다. 이럴 때 생산 계획을 아무리 준비를 잘해도 자연 앞에 힘없이 무릎을 꿇어야 하는 우리는 대비책을 강구해야 할 것입니다. 둘째, 친환경 농산물을 소비하는 데 있어 지역 내 결손가정이나 도움이 필요한 가정 내 먹거리 제공을 의무적으로 지원하여 그들의 안정적인 먹거리를 보장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며칠 전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서 독거노인 가정 방문을 한 적이 있습니다. 척추질환으로 종일 침대에 누워 생활하시는 어르신 댁에 시설 리모델링 건축업자와 함께 갔더니 어르신께서 식사를 못 드셨다고 합니다. 배가 고픈데 죽이라도 사다 달라고 돈을 내미셨습니다. 돈은 그대로 어르신 주머니에 넣어드리고 바로 나와서 인근에 있는 상가에서 두 종류의 죽을 소분해서 사다 든 적이 있습니다. 이렇듯 홀로 계신 어르신들은 건강하실 때야 스스로 챙겨 드실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갑자기 아프거나 오랜 지병이 있는 경우는 스스로 요리해서 식사하기가 힘들 것입니다. 이럴 때 전화통화로 먹거리가 해결된다면 먹거리 소외계층이 없는 안정적인 복지 사회가 될 것입니다. 셋째, 체계적인 먹거리 보장 관리는 지역 내 주민들의 바른 먹거리를 자급자족할 수 있는 초석을 만들어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전 세계적으로 많은 변화가 있었지만 그 중에서 가장 큰 타격은 콩과 밀가루의 가격 인상이었습니다. 연쇄적으로 소비자 물가의 인상으로 직격탄을 맞은 것입니다. 우리가 사용하는 식재료들 중 주요 원재료였던 콩과 밀가루 같은 것을 우리 지역에서 생산 소비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출 수만 있다면 우리가 타국의 전쟁으로 소비자 물가가 들썩이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끝으로 건강한 먹거리를 먹고 사는 건강한 시민들이 모여 사는 건강한 옥천의 미래를 기대하며 조속히 행복드림 옥천에서 먹을거리 기본권을 보장하는 조례가 신설되기를 소망합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날마다 안남에서 옥천으로 37번 국도를 타고 옵니다. 그 시간대에 양인 씨가 진행하는 여성 시대를 듣는 날이 많아요. 가끔가다 볼 때가 있거든요. 오늘 오정란님의 얘기를 들으면서 눈물이 핑 돌아왔습니다.
우리는 먹을거리 기본권에 대해서 활자로만 얘기했는데 구체적인 신뢰를 절절하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혹시 청중석에서 이쪽에 관련해서 먹을거리 복지하고 관련해서 의견을 좀 보태주실 분 계십니까? 예, 한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예, 좋은 토론장, 좋은 얘기 많이 들었습니다. 이런 자리를 마련하려면 다양한 사람들이 다양한 분들 많이 오셔가지고 이 포럼이라는 자리를 입혀주셨으면 상 더 좋았을 것 그런 아쉬움이 약간 있습니다. 소위 말해서 다 끼리끼리 모였구나. 예, 이런 생각이 딱 들어갑니다. 지금 보니까 지금 이 내용을 보게 되면 관리자들은 촘촘하게 내용 구석구석 하나 빠질 것이 잘 엮여졌는데 생산자들에 대해서는 아주 인색합니다. 어떤 구절을 봐도 두리뭉실하게 생산자들을 해버리고 소위 우리 그 관리 측에서는 아주 정말 잘 짜졌습니다. 누가 봐도 이 정도는 훌륭합니다. 반대로 메인 아까 토론자 중에서 말씀하시는데 맨 밑바닥에서 일하는 생산자들에 대해서는 거의가 상당히 거의 무시하거나 그냥 두리뭉실하게 그렇게 매수하는 것이 저 눈에는 그거밖에 안 보였습니다. 소위 중부 부서에서 마찬가지지만 이런 내용에 대해서는 한마디 언급도 없이 계속 일관적으로 그냥 물론 고생하시죠. 이게 옥천살림에 이런 훌륭한 분이 있기 때문에 발전한 것도 사실입니다. 하지만 모든 것은 공평해야 된다. 관리자가 이렇게 불림하게 되면은 생산자들이 신음합니다. 화려한 매출에 몇 백의 그 잔치를 해도 밑에서 일하는 생산자들은 정말 신음하고 그런 내용 한번 들어보셨습니까? 그런 내용이 너무나 부실하다. 이게 화려한 이면에는 정말 가슴 찢어지는 그런 울음 섞인 얘기가 많이 있다는 것을 많이 담아주시길 바라고, 그 다음에 우리가 항상 하는 얘기지만 이 어떤 포럼을 하려면 다양한 사람들에게 모여서 다양한 이해를 듣는 것이 그게 공평한 얘기지, 그냥 칭찬이 그냥 일별 한마디 한다는 얘기는 누가 봐도 이거는 이건 아니다 그런 생각이 딱 접어듭니다. 이런 부분에서 많이 담아두시길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예, 더 많은 의견을 더 다양하게 듣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오늘 이 자리도 생산뿐만 아니라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모여서 얘기한 자리인데 충분하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더 많이 품어서 넓히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생산자 중에서 우리 이선우 대표 짤막하게 얘기할 게 있을까요? 지금 생산자가 이제 소외됐다는 의견들이 지금 들어와 있는데 어떤지 짤막하게 듣도록 하겠습니다. 글쎄요, 저는 생산자이지만도 사실은 오늘 이 자리에서 우리가 이 생산과 소비 이런 부분들이 이제 기반돼야 되는 부분들이지만 우리 지역에서의 이 시스템을 어떻게 가져가느냐라는 것들을 논하는 자리가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서 참석을 했고요. 그래서 이제 지금까지 이야기된 것들을 보면 우리 옥천의 과거 한 20여 년 정도요, 20년 정도의 농산물, 농업군이고 농업이 주다 보니까 이 농산물에 대한 어떤 아까도 여기도 나지만 지산지소 한 4, 5년 전 2000년대 초반에는 사실 로컬 푸드라는 말보다 이 지산지소라는 말들이 오히려 더 이렇게 좀 익숙한 단어였지 않나라고 생각을 저는 그렇게 해봅니다만, 그런데 이제 그때 당시에 그 지역에서 이 농산물에 대한 부분들을 논의하는 과정에서 또 세계적인 정세들도 있었죠. WTO다 WTO 가입도 있었고 또 수매제도 폐지도 있었고, 그래서 알 수 있게 여러 가지 측면에서 우리 농업의 옥천군 농업의 활로를 찾아보고자
이 농민 생산자들이 이제 좀 과거에도 아스팔트 농사를 많이 졌었던 것들을 현실적으로 이렇게 담아내서 좀 더 발전적인 방향을 모색했던 것이 2000년대 우리 옥천의 사례가 아니었나라고 저는 그렇게 기억을 하고요. 그것이 오늘날 그 안에 이제 초기에 활발하게 활동했던 옥천군 농업발전위원회, 줄여서 농발이 이렇게 얘기를 하다 보니까 이게 무슨 단어인지 근간에 와서는 그 단어조차 이해 못하시는 그런 부분들도 없잖아요 있는데요. 이 지역에서 많은 역할들을 했다라고는 보거든요. 그것이 오늘 옥천의 이러한 민간력이 어떤 뿌리와 같은 역할들을 했지 않았나.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좀 더 앞으로 미래 20년 아니라 40년 옥천에 농업을 떠나서 옥천의 어떤 경제와 사회 문화적인 부분들을 좀 더 포괄적이고 발전적인 쪽으로 방향성을 제시하는 것들이 이제 그래도 아까 먹거리 의식주에서 제우선이라는 거냐 먹을거리로부터 해서 우리가 푸드 플랜을 1기, 2기 이렇게 진행해 오는 과정에서 이런 그 지역 시스템들을 어떻게 해서 그 실행 체계 또 아까도 소외되시는 분들도 있다 이렇게 말씀하지만 모든 사람들이 그 시스템을 같이 공유하면서 이렇게 지역의 그 공적 영역으로다가 확대할 수 있느냐 이러한 것들이 오늘의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서 어떤 문제를 풀어가는 과정이라고 이렇게 좀 보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과거에 우리는 초기에 2000년대 초반에 그런 어려운 경험도 했었는데 저는 오늘 이제 발제하신 분이나 또 이제 토론하신 분들 또 거기에 대해서 조례에 담아야 될 내용들 세부 규정들 이런 부분들을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그 이야기를 듣는 동안에 한 가지밖에 생각이 나는 게 없더라고요. 이게 무엇이냐 하면은 야 이렇게 바쁜 시간 내서 멀리서 가까이서 참석을 해서 이렇게 의견을 내주시고 해서 조례를 진짜 잘 만들었는데 이 조례가 잘 지속적으로 되면서 어떤 그 하나의 규범으로 지역 사회 발전의 밑거름이 되어야 하는데 저희들은 쓰라린 경험을 겪었지 않습니까? 어느 날 조례 개정이라는 걸로 통해서 진짜 밤낮으로 쫓아다니면서 했던 그 시간들이 진짜 쓰라린 그 아픔을 겪었던 그런 저기들이 있어서 좀 잘 만들어진 조례가 잘 정착이 되고 지속적으로 계속적으로 지역의 발전의 시스템으로 남아 있어야 했으면 좋겠다라는 이런 생각밖에 들은 것이 없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네, 시작한 지 2시간이 다 채워지는 것 같습니다. 조례를 만들었는데 조례가 잘 굴러가야 될 텐데 그것이 걱정이다. 그래서 준비를 하신 분이 계십니다. 부뚜막에 소금도 넣어야 짜다고 그러는데 충북이 먹을거리 정책에 관련해서는 상당히 뒤처진 편이거든요. 그런데 충북에 이제 먹을거리 이런 조례도 만들어지고 그리고 책임관이나 전문관이 있었으면 좋겠다는데 충북도 농식품 유통과 전문관인 강청원님 모시고 생생한 공무원의 눈으로 보는 공무원의 실천으로 보는 사례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수로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방금 소개받은 농식품 유통과의 강창원 주무관입니다. 제가 이 토론회에 좀 늦게 왔는데 우리 자장님께서 그래서 최고 늦게 아마 토론자로 저를 지목하신 게 아닌가 싶습니다. 우리 앞서 황영호 박사님께서 그 조례 관련 강의를 해주셨는데요. 저희 먹거리위원회를 좀 운영을 하면서 박사님을 한번 모시고 싶었는데 한 3, 4년 동안 못 모셨어요. 그만큼 바쁘신 분이고 여기 와서 강의를 듣기 영광이었고요. 먼저 박사님께서 그 제안하신 그 조례 초안을 꼼꼼히 봤는데요. 사실 우리 도가 21년도 5월달에 도 먹거리 기본 조례를 제정을 했는데
말씀하셨던 그런 조례 부분들이 우리 도의 조례와 비교했을 때 좀 부족한 부분이 어떤 점이냐 자 봤더니 한 4가지 정도가 있더라고요. 첫 번째가 기본 원칙, 그 다음에 도지사의 책무를 나눌 때 교육감을 포함하는 것, 그 다음에 도민의 권리와 의무 그런 부분, 그 다음에 마지막 보상 부분 이런 부분이 한 4가지 정도가 말씀하신 부분이 좀 빠져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나중에 기회가 되면 도 조례를 한번 개정을 할 때 좀 반영을 해서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송유석 부모님께서 초안에 대해서 2가지 조례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요. 워낙 이제 먹거리 기본 조례라는 게 만들어진 지 3, 4년이 됐고 오래되다 보니까 초안이 또 워낙 잘 만들어졌어요. 보니까 그냥 이대로 해도 크게 문제가 없을 정도로 잘 만들어졌는데요. 그래서 이제 몇 가지 제가 우리 도 조례를 제정을 하면서 좀 느꼈던 점을 말씀을 드리면 일단 40명이라고 좀 초안을 잡아 놓으셨는데요. 장단점이 있는 것 같아요. 이제 장점은 뭐냐면 사실 이제 여기서 장점은 제가 말했던 40명이라는 것은 군 난위치고는 위원들이 많다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여러 각 분야의 의견을 다양하게 수렴할 수 있다는 부분에 대한 장점이 될 테고요. 또 단점으로 봤을 때는 행정에서 또 볼 수 있는 부분인데 또 너무 많은 위원이 있다 보면 자주 이제 어떤 위원회를 개최하기도 힘들고 어떤 소집이라든지 어떤 의사결정이라든지 그런 부분에서 좀 실행 계획들이 좀 지연될 수 있는 그런 우려도 좀 있거든요. 그래서 장단점이 있고 제가 봤을 때 통상적으로 군단위 단위는 한 30명 내외, 도단위나 40명 내외 정도가 적당한 인원이지 싶습니다. 그 부분은 어쨌든 여러 수기 과정, 논의 과정을 통해서 정하시면 될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임기가 2년에 연임이 한 번이거든요. 근데 저희 도도 지금 21년도 9월달에 만들어져서 23년도 9월이 됐고 2년이 이제 다 다가와요. 문제는 뭐냐면 도 단위에서도 저희가 30명을 구성을 했는데 새로운 분을 또 모시고 또 2년치를 다시 또 가야 되는 부분, 그리고 또 그냥 기존에 1기를 했었던 분들을 그대로 연임을 해서 2기까지 종료를 해서 총 4년을 마치고 그 4년 후에는 아예 새로운 위원회를 구성하는 겁니다. 그 2가지가 있거든요. 근데 아시겠지만 지역에서 인력풀이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40명의 2년 임기로 연임 한 번 이렇게 정해놨을 때 4년이라는 시간이 지났을 때 과연 그 이후에는 연속적으로 이 위원을 어떻게 끌고 갈 것이냐 그런 부분도 좀 고민을 좀 해봐야 되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은 간략하게 말씀을 드렸고요. 제 토론 주제에 대해 발표를 좀 하겠습니다. 제목은 말 그대로 주제는 그렇습니다. 청군 먹거리 기본조례 제정을 환영합니다. 이게 제 말씀이고요. 사실 이제 로컬푸드 운동 지역 먹거리 계획은 2010년도, 11년도 전국 완주에서 시작을 했죠. 그래서 로컬푸드의 어떤 소비적 가치를 예산과 그리고 조직을 통해서 먹거리 정책화했고 그게 지역 먹거리 계획으로 지금까지 해오고 있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이런 먹거리 기본 조례가 필요했고 결국 나아가서는 어떤 먹거리 공공성 확보라든지 먹거리 복지 실현 차원에서 어떤 이 먹거리 조례라는 그 부분이 단순한 어떤 실행 계획 의미에도 있지만 어떤 선언적 그런 성격도 강하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우리 충북도 조례 제정 과정과 그 다음에 충북 타 시군 조례 현황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충북도는 사실 19년도부터 이런 움직임이 시작됐다고 봅니다. 그리고 어떤 조례 제정이라든지 예산 조직부터 시작한 건 아니었어요. 먹거리 준비위원회라는 거버넌스부터 시작을 했고 그 과정에 있어서 연구 용역을 또 차츰했고 그 과정에서 또 이런 조례가 필요했고 연구 그 준비위원회를 통해서 20년도 말에 초안을 작성을 했습니다. 그 당시에서도 농식품부에서 표준안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표준안을 기본으로 도의 이상정 의원님이 대표 발의를 했고 그렇게 해서 21년도 1월부터 본격적인 제정을 준비를 했습니다. 결국은 5월 달에 제정이 됐는데요. 그 기간이 한 4개월 정도가 텀이 있어요. 근데 그 기간 동안에 사실 행정과 그 먹거리위원회 간의 수많은 논의와 수정하고 반복하고 이건 된다 안 된다 서로 이해관계 서로 양보할 것도 양보를 하고 그런 과정에서 최종적으로 만들어졌습니다. 이게 제정이 됐고 그 당시 이제 여기에도 이제 내용도 있지만 한 4가지 정도 주요 내용으로 다뤄졌습니다. 이건 기본 아까 말했던 그 농식품 표준안에 굉장히 충실했던 그런 내용들이고요. 노멀한 조례예요. 뭐 특별할 게 사실 없는 조례입니다. 그래서 이제 의원 발의했기 때문에 어떤 절차에 의해서 기획감사실장님, 도지사님 결재를 받는 과정에서 사실
우리 이렇게 포럼을 많이 참여를 하고 수시로 이런 먹거리계 푸드 플랜에서 들었던 분들은 먹거리, 뭐 기본권, 보장 이런 부분들이 익숙해요. 그런데 전혀 이런 걸 듣지 못했던 공유가 공감대가 형성되지 않았던 분들이 봤을 때는 먹거리, 놀거리, 뭐 이거 장난하자는 건가? 뭐 이런 식으로 굉장히 단순하게 낮게 보시더라고요. 먹거리라는 그 자체 단어에 대해서도. 그리고 보장이라는 거 했을 때, 기본권이라고 했을 때 어디서 얼마큼까지 보장할 건지 이런 모호성 때문에 빠꾸를 먹었어요. 그래서 그 결제선에 있던 분들을 설득하는데 거의 2달 걸렸던 것 같아요. 어쨌든 계속해서 어떤 공감대 형성이라든지 그 다음에 의원님을 통해서 또 가서 설명도 드리고 그런 과정에서 최종적으로 조례가 제정이 됐고 지금도 이제 먹거리위원회 위원분들이 계시지만 이 어떤 먹거리 조례를 만들었던 그것도 민주적인 과정 서로 협의했던 그 과정을 굉장히 중요하시고 지금도 뿌듯해하세요. 그리고 당연하게도 그런 먹거리 조례를 기본으로 만들어졌던 이 먹거리위원회도 굉장히 자부심을 가지고 계시고요. 그렇게 해서 그런 우여곡절 끝에 충북도는 먹거리 기본조례를 5월달에 제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제 조례 제정되는 그 기간까지가 어려웠지 조례를 제정하고 나니까 사실 편하더라고 일하기가. 뭐였냐면 근거가 일단 만들어졌잖아요. 그래서 이제 기본적으로 행정적, 재정적 지원이 가능했고 거기에 또 먹거리 통합지원센터 건립이라는 그 근거도 좀 담았고 그다음에 먹거리 본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는 근거도 냈기 때문에 오히려 일하기는 좀 편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옥천군도 어쨌든 이런 부분에 있어서 도의 그런 경험을 잘 상기를 하고 복기를 해서 어떤 민주적인 방법으로 조례가 좀 만들어졌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전체 11개 시군 중에 저희가 5군데가 이미 제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제천이 가장 먼저 21년도 3월달에 제정이 됐고요. 그 이후에 진평하고 청주가 그리고 올해 충주하고 진천이 5월 27일자 마지막으로 지금 제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옥천군이 만약에 제정이 되게 되면 6번째 도내 6번째 제정이 될 것 같고요. 참고적으로 페이지 61페이지에 있는 시군별 지금 먹거리 추진사항을 좀 참고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한 9분에 보시면 8가지 항목들이 있는데요. 뭐 이게 절대적인 기준은 아니에요. 다만 이제 우리가 지금 먹거리 계획을 추진 상황이 어떻냐 이럴 때 되게 이 정도는 보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타 지자체에 비해 보면 옥천군이 굉장히 우수한 시군에 속합니다. 그래서 먹거리 지수만 봐도 A등급이 유일하고요. 나머지 8개 항목 중에 2개만 빼고 2개라는 게 기본조례와 먹거리위원회입니다. 이 부분도 뭐 올해 조례가 제정이 되면 당연스럽게 다 채워질 부분인 것 같아요. 다만 직매장 수가 한 군데라고 했는데 이건 제가 오타를 낸 것 같습니다. 3군데, 4군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고요. 이 부분 오해가 없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6번째로 옥천군에서 이 조례를 제정하게 될 건데요. 어떤 경험을 살려서 한 제안을 3가지 정도 제안을 좀 드리자면 첫 번째로는 행정이 편한 조례는 안 되겠다. 그래서 아까 이제 우리 국장님도 말씀하셨고 말씀하셨는데 임의 규정과 의무 규정이 있어요. 그래서 할 수 있다는 임의 규정이고 하여야 한다는 의무 규정이거든요. 그래서 사실 저는 이제 공무원이지만 이 의무 규정이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공무원들이 힘든 거예요. 어떻게 보면 의무 조항이기 때문에 무조건 해야 되는 입장이고 또 임의 규정이 또 많이 들어가게 되면 사실 안 해도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행정이 편하지만 또 먹거리위원회 활성화하는데 민간 협치에서는 또 부족할 수가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서로 조율을 할 때 서로 간에 너무 욕심만 부릴 건 사실 아닌 것 같아요. 서로 적절하게 서로 입장을 좀 이해를 해주면서 좀 민주적으로 좀 만들었으면 좋은 방향으로 가지 않을까. 그래서 단적으로는 어쨌든 행정 공무원이 편하게 지으면 민간 협치는 멀어진다. 저는 이렇게 요약을 하고 싶고요. 두 번째는 공동위원장은 우리 조례 초안에도 있지만 무조건 군수님으로 하셔야 된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우리가 지역 먹거리 계획이 얼마큼 추진이 되냐 잘 되냐를 따질 때 거기도 내용도 있지만 지자체장의 의지거든요. 추진 의지에 따라서 예산이라든지 조직 그리고 부서 간 협치가 이루어질 수도 있다고 봅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 의지가 있다고 해서 다 되는 건 아니거든요. 사실. 그래서 의지가 있어야 되는 건 또 물론이고 의지가 없더라도 또 공무원들 행정에서 또 열심히 설명하고 가서 적극적으로 행정을 취해서 의지가 있어서 설득을 시키고 또 다른 지자체를 잘 나가는 소위 뭐 먹거리 예스 등급처럼 잘 나갈 수 있는 그런 추진 체계를 만드는 것도 어쨌든 공무원의 몫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지자체의 의지가 있든 없든 열심히 해야 되는 그런 부분들은 또 공무원들이 힘들지만 좀 노력을 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또 마지막으로는 일단 저희 도도 그랬습니다. 19년도에 먹거리 대회를 수립을 할 때 타 도에 비해 굉장히 늦은 편이었거든요. 중간, 중하였어요. 어떻게 보면. 근데 지금은 어쨌든 전체 지자체 수립률을 봤을 때는 이제 중상 쪽으로 올라탔어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늦었지만 그때 당시에 먹거리 준비위원회 때 위원장인 윤병수 교수님 하셨던 말씀이 늦었지만 다른 잘 나가는 어떤 지자체의 사례를 잘 수렴을 해서 더 철저히 준비해서 더 빨리 나가자 이런 시기였거든요. 옥천군도 그런 벤치마킹을 통해서 늦었지만 다른 지자체에 또 벤치마킹도 하고 그다음에 가장 최근에 만들었던 조례를 좀 참고하면 더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사실 아까 말씀드렸죠. 저희 도에는 포상 조례가 없었거든요. 그래서 사실 이 부분도 우리가 열심히 하지만 이런 포상을 통해서 동기부여도 가능하겠다라는 생각도 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꼼꼼하게 좀 체크를 하셔서 초안을 만드실 때 좀 더 완성도가 높은 조례가 만들어지길 좀 기대를 해보고요. 아까 그 먹거리 계획 중에 실천 계획이 가장 중요하다고 그랬고요. 매년 우리가 목표를 세우고 연도별로 성과 분석을 하자라는 말씀이 있으셨어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 것 같아요. 그 부분이. 근데 이제 현실을 좀 들여다보면요. 그렇습니다. 저도 21년도 9월달에 먹거리 종합계획 5개년을 만들었고 44개의 사업을 발굴했습니다. 그래서 29개의 신규 사업과 14개의 기존 사업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야심차게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각 분과가 4개가 있었고 그 4개의 분과별로 어떤 목표치, 연관 우리가 이제 전체위원회 1년에 한 번씩 하는데 그 자리에서 1년간의 성과를 한번 돌아보자. 그리고 목표를 수치를 정해놓고 그 수치가 과연 얼마큼 달성이 됐는지 한번 점검을 해보자라는 취지로 그런 노력을 구상을 했었어요. 그래서 22년 상반기까지 목표를 설정하고 그럼 22년도 전체위원회 할 때 이걸 해보자라고 계획을 세웠었는데 지금은 결론적으로는 무산이 됐습니다. 왜 안 됐냐면 사실 목표치를 정해놓으려면 예를 들어서 먹거리 통합시설탄 우리가 시군이 2개가 있었으면 내년에 4개를 하겠다 목표치를 세운다 쳐요. 그랬을 때 예산이 반영이 되고 시군의 의지에 따라 그 2개소든 1개소든 어쨌든 신청이 들어오고 목표가 예산을 수립하고 어떤 과정이 있어야 되는데 29개의 신규 사업을 추진하려다 보면 1년에 예산계에 신규 사업을 발굴할 수 있는 건수가 우리 팀에서 한 건도 제대로 나오지 않아요. 그러니까 사실상 예산이 반영되고 실천 계획이 나오지 않는 이상은 말로만 우리가 수치를 학교급식에 지역 농산물 소비량이 38%에서 40% 늘었다. 이것만 갖고는 솔직히 실전으로 어떤 성과 계획으로 나타낼 수가 없잖아요. 어쨌든 그런 부분이 현실에서는 분명히 계획과 실천과 피드백이 중요함에도 어렵다 현실에서는. 그래서 사실상 성과평가 부분에서는 그런 부분도 어떤 수치적, 예산적인 것도 부분도 좋지만 정성적인 어떤 부분도 같이 해서 그런 부분들을 한 50% 50%서 그래서 실질적으로 달성할 수 있는 목표치를 잡는 게 중요하겠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어쨌든 지금 이제 올해 이런 공감대가 형성이 되고요. 6번째 먹거리 조례를 내는 게 굉장히 환영을 하고요. 혹시 이제 앞으로 조례를 제정하는 과정에서 도구할 수 있는 역할이 있다면 도에서도 열심히 적극적으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어떻게 말이 공감이 되나요? 예, 공무원이 아닌 저도 공감이 되는데 혹시 박현석 팀장 여기 계신가요? 예. 한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여기 원래 발언권이 없거든요. 안녕하세요. 저는 농촌활력과 농촌개발팀장을 지금 하고 있는 박현숙입니다. 저는 이제 신활력 플러스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팀이기 때문에 좀 이제 전체 그리는 방향을 알고 싶어서 그냥 약간 기동량하러 오늘은 참석을 했기 때문에 별도로 드릴 말씀은 없고 지금 이제 강창원 주무관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좀 행정하고 같이 가야 되는 건 진짜 분명히 맞고 행정을 조금 더 힘들게 한다고 하면 그렇지만 하여튼 많이 움직이게 하는 게
어떤 같이 발전할 수 있는 그게 가장 정답이다 이렇게 해답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으니까요. 좀 고민 있고 하면 저도 많이 여쭐 테니까 좀 어려운 일 있으면 같이 공감할 수 있는 이런 분위기 내지는 이런 관계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공감하고 열심히 하신다는 말씀이시죠? 네. 네. 이번에 그 농촌 협약 선정의 쾌거를 이루신 그 속에서 큰 한 주축적인 역할을 하고 계신 송기선 센터장님 말씀 잠깐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옥천구 농촌활력지원센터 송기선입니다. 오늘 발제와 내용 잘 들었고요. 전에 제가 전 직장이 이런 관련된 회사에 있어서 오늘 많이 공감하고 옛날에 고민했던 것들을 다시 한번 새록새록 떠올리는 그런 시간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저도 좀 몇 가지 메모만 했는데요. 이거 짧게 몇 가지만 좀 의견 차 드리겠습니다. 먼저 저는 황영문 박사님께서 처음에 서두로 열어주셨던 정책 간 통합, 부처 간 통합적인 관점이 식품산업에서 특히 먹거리와 관련돼서 대단히 중요하다라고 하는 그 말씀에 100% 공감을 하고 실제 이런 조례가 만들어지고 우리 옥천의 먹거리 체계가 좀 더 전환이 되려면 물론 부처 간도 중요하지만 우리의 각 실과별로 지금 분산되어 있거나 각기 추진되고 있는 식품 지원 사업 관련돼서 사실 연계성을 좀 찾아가는 부분부터 실행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뭐 주민복지과도 있고 또 신활력도 있고 여러 각 부처에서 또 뭐 공공급식도 있고 여러 좀 파편화된 형태로 주민들한테 먹거리 정책이나 식품산업, 식품 지원이 나가고 있는데 이 부분을 좀 더 연결시켜내고 체계적으로만 수행을 해도 우리가 이야기하는 먹거리와 관련된 큰 틀은 좀 전환될 수 있다라고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조례에 좀 명문화해서 식품지원기구, 식품지원부서에서의 내년도 예산을 우리 먹거리위원회 등 관련 위원회가 사전 검토나 최소한으로 심사 정도, 심의까지는 어렵더라면 사전 검토 의견이나 보내서 어떤 예산이 어떻게 진행될 때 그 연계 부서는 어떻게 협력하라라는 정도 의견 정도는 계속 담아낼 수 있어야 좀 실질적인 변화가 있을 것이다 라는 생각이 들어서 조례에 그런 부분들을 담았으면 좋겠다라는 의견이 첫 번째고요. 그러려고 좀 내용을 좀 앞뒤 조례들을 좀 검토해 보니까 지금 우리가 논의하는 것이 먹거리 기본권 보장 조례로 가는 게 맞는지에 대한 좀 다시 고민이 좀 생기더라고요. 그러니까 기본권이라고 하는 것은 조례가 있고 없고를 떠나서 인간이라면 가장 기본적으로 누려야 되는 보편타당한 권리일 것인데 이거를 뭐 조례가 있다고 해서 그게 더 강화되거나 뭐 이러지는 않을 것 같고 그냥 저기 박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선언적이고 규범적이면서 좀 당위성을 좀 표방하는 것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 기본권 보장이라고 조례에 명시했으면 기본권 보장과 관련된 사항들이 조례의 어떤 구성 요소가 되어야 되는데 여기에서는 뭐 통합위원회 뭐 이게 되게 좀 기본권 보장과는 좀 실질적으로 바로 연결이 안 되는 그냥 먹거리 기본 조례라고 충분히 타 지자체에서 했던 것과 좀 크게 대열되지 않는 방향이 좀 있어서 오히려 먹거리 기본 조례라고 하는 그 조례를 담아가되 오히려 총칙에서 오히려 옥천이 지향하는 먹거리 기본 보장이라고 하는 게 어떤 의미인지를 되게 선언적으로 더 명문화하고 그 부분을 좀 옥천 국민들이 공감대가 있을 수 있는 단어나 어떤 지향점을 좀 명확하게 선언해 주는 게 오히려 기본 조례의 그 총칙에서 기본권 보장이라는 개념을 더 선명하게 만들어주지 않을까 싶고 그 내용 구성들은 그 기본권 보장을 위해서 어떠한 항목들이 더 담겨야 되는지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약간 상위 조례 어떤 연관된 조례로서의 상위 위상을 좀 갖게 하려면 그런 내용들을 좀 담았으면 그렇게 구성이 좋겠다라는 게 두 번째 의견이고요. 그러려고 또 조례를 더 뒤에 첨부자를 뚫어져 보니까 옥천 푸드 조례도 있고 또 공공식 관련된 조례들도 있는데 여기에 설치되는 위원회들을 보면 우리가 먹거리 기본 조례에서의 위원회들과 다 겹칩니다. 내용들이. 그래서 우리 농촌환력과장님은 각 위원회 다 당연직 위원이세요. 그럼 위원회만 4개인가를 다 참여를 하셔야 되는 좀
형평 논리적으로 안 맞다. 그럼 오히려 기본 조례에서의 위원회 체계면 각급 그 학교급식이나 학교급식 관련 법에 의해서 심의회와 운영위가 필요하다면 그럼 그 부분과 관련돼서 약간 별도가 있겠지만 옥천푸드와 관련된 거, 통합지원센터와 관련된 위원회들은 좀 그 기본 위원회의 분과거나 어떤 산하 어떤 좀 체계로서 일원화시켜내는 것을 명문화해내는 것을 기본 조례에 담아주고 세부 그 밑에 관련 조례에서 그 위원회 체계는 좀 더 그 기본 위원회의 어떤 실증 분과 역할들을 할 수 있는 위원회 체계로 위상을 잡아주는 것이 실질적인 협의를 할 수 있겠다. 그래야 앞서 처음에 얘기했던 각 실과에서 추진되어지는 식품지원 사업에 대해서 행정협의회도 열 수 있고 행정협의회에서 논의된 사항들을 우리 주민심의기구를 통해서 한번 검토를 받든지 해서 그 우리 기본 위원회에 올렸을 때 검토해서 그 부분들을 심의하고 각 부처 간의 부서 실과 간의 협의 사항들을 좀 더 명문화하고 확정적으로 해야 실효성이 있지 않을까라는 부분에서 그 위원회 체계도 좀 검토해야 되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좀 들었고요. 그러면서 그 송유섭 위원님께서 제안하셨던 기금 관련돼서도 제가 볼 때 제 의견입니다. 이건 짧은 의견이지만 기본 조례에서는 그냥 우리 식품 우리 옥천 푸드나 그 우리 선순환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그걸 위해서 기금을 설치해야 한다라는 정도의 기본 조례에서의 항목을 넣고 기금과 관련돼서는 실질적으로 운영 세칙이 더 중요할 것 같습니다. 기금을 얼마나 조성하되 그것이 작동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논의가 필요하거든요. 그러니까 수매기금도 뭐 그 단가 차익이 얼마일 때 아니면 차익 보장 사업을 하면 어떤 조건이 형성됐을 때 기금이 작동되어지고 기금은 어떻게 운영돼서 어떻게 환원할 것이고 뭐 이런 거에 대한 운영 세칙이 더 중요하고 그래야 아까 생산자들, 제조, 가공, 유통, 소비, 폐기와 관련돼서의 각 영역에서 그 기금을 어떻게 쓸 수 있을지 아니면 그 기금을 얼마나 더 확충해야 될지에 대한 의견들을 모아갈 수 있을 거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조례로서 기금을 설치하는 게 필요하다면 기본 조례에 먹거리 선순환 체계를 위한 기금을 설치해야 한다 정도를 두고 지금 의원님께서 제시하는 부분들은 운영 세칙으로 아니면 운영 규정, 규범, 방침으로 더 세부적으로 작동할 수 있게끔 그렇게 설계하는 것이 더 실질적이고 당장 농민들이나 우리 생산자, 제조, 가공 아니면 소비자 입장에서도 명쾌하게 좀 이해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만약에 지금처럼 우리가 논의하는 기본권 먹거리 기본권 관련 조례로서 계속 위상과 내용을 채워간다고 하면 지금 마을 단위 이제 마을과 관련돼서 지역개발 관련된 활동을 하고 있으니까 마을에 가면 고령 어르신들 한 끼 식사 사실은 대단히 영양적으로나 부실한 경우가 많거든요. 고령이시고 독거이시고 그러면 오히려 우리의 고령 취약계층들 그러니까 재산이 많고적으로 떠나서 독거이고 고령화된 어르신들은 사실 그 먹거리 접근이 되게 영양이나 이런 것들이 되게 취약한 부분도 있는데 마을 단위의 마을이나 읍면 단위 우리 시나리오에서 고민하고 있는 것처럼 공유주방이든 먹거리 고령 독거 어르신을 위한 한 끼 식사라도 우리 옥천에서 어떻게 보장해낼 것인지 만약 기본권 보장 조례로서 계속 위상을 가지려고 한다면 그런 것처럼 실질적으로 우리 주민 한 사람 한 사람의 식생활 먹거리에 대한 부분들을 조례에 더 남아내야 좀 그 취지에 맞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이상입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제안하신 것들은 또 다른 자리에서 한 번 더 깊은 논의가 돼야 될 것 같습니다. 간략하게 정리하면 먹을거리 기본권 보장조례 가로 열고 기본권 보장 가로 닫고 해서 따로 그 선언이나 헌장으로 떼내고 실질적인 조례를 이분화해서 두 가지로 나눠서 할 것인지 이것은 다른 논의 자리가 필요할 것 같고요. 그리고 위원회마다 조례마다 다 위원회가 있고 그리고 그 조례마다 행정협의회를 사업마다 행정협의회를 만든다고 하는데 이것을 어떻게 정해낼 것인가 이것도 내부적으로 실질적으로 한번 협의해야 될 일인 것 같습니다. 제 얘기는 여기까지 하고 오늘 그 노한나 학생 계시죠? 예, 교육 쪽에 있는 분들이 좀 빠졌는데 교육하고 관련해서 의견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영동교육지원청 장학사 노한나입니다. 저는 오늘 좀
포럼을 한다고 해서 구경하러 왔는데 주의사님이 말을 시키네요. 그 먹을거리와 관련돼서 옥천에서 학교급식 조례 운동으로 해서 지금 어린이집 그리고 돌봄교실에 과일 간식까지 굉장히 많은 활동들을 해주셨는데 이런 기본권들이 지역에서 실현되는 것들이 지역 아이들의 영양 상태만이 아니라 피지컬만이 아니라 자긍심과 살아가는 힘에 대해서도 관련이 있다는 생각을 저는 좀 하고 있고요. 로컬푸드 직매장의 존재 자체가 이 지역 민들의 자존심을 많이 올려주고 주민들의 생계 수단이 되는 것 이외에 주변 지역에서도 굉장한 가치제로서 보고 있는 그런 시각들이 있어서 이 먹을거리 지원 조례가 옥천에서 진행이 되고 수립되면서 주변 지역까지도 미치는 영향이 있을 것 같고요. 이런 생산자와 소비자가 연결돼서 이런 논의하는 자리 그리고 그것이 행정으로 현실화되는 과정들이 투명하게 공개되고 진행되는 상황이 실제로 먹고 영양학적인 이런 의미 이외에도 교육적으로 파생되는 다양한 외부 효과가 긍정적인 외부 효과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주의 깊게 보고 있고요. 충청북도 저희는 이제 교육지원청들은 다 충청북도 교육청 아래에 있는 기관들이죠. 학교까지 다 그 지역에서 일어나는 이런 일들에 대해서 다른 지역까지 많은 파생 효과가 있는 것들을 기대하고 또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그 4시 반을 채우고 있습니다. 그 노한나 장학사께서는 코로나 시기에 학생 가정 꾸러미 사업에 대해서 해안을 제시하고 실질적으로 교과 과정의 지역 농산물이 전달될 수 있도록 하는 새로운 그 정해진 틀이 아니라 새로운 것을 만들어낸 장본이기도 합니다. 요 우리 포럼 자료에 수록되어 있는데요. 옥천보다 옥천을 더 잘 알고 계시는 그리고 지금도 친환력 프로스 사업에 대해서 깊이 활동을 하고 계시는 허은중 이사님을 모시고 좀 전체적인 얘기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짧게 말씀드릴게요. 그 중복되지 않는 거는 좀 약하고 있습니다. 우선 지금 충북에서 우리 그 청주시가 작년 12월 23일이고 충주시가 이제 먹거리 기본조례가 올해 5월 12일, 진천군이 5월 26일 날 제정과 동시 시행이 됐거든요. 그래서 그 중에 그 충주시하고 청주시가 고민을 많이, 진천군이 고민을 많이 하신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 지금 제안된 조례는 좀 진천군의 그좀 유사한 그런 부분인데요. 이게 우리 도내에서 만들어진 조례들이 21년에 만들어진 그 충북 도조례의 이 도조례의 그 목적을 좀 그대로 참고한 게 많았어. 근데 거기 충주시는 좀 바꿔버렸어요. 왜냐하면 제가 이 점을 왜 얘기하려고 하냐면 지역 먹거리라는 걸 부처가 이거 선택하고 지역하고 먹거리를 띄운 거하고는 큰 차이가 있거든요. 일반적으로 지역 먹거리를 붙여놓은 걸 로컬 푸드로 해석이 되고 지역하고 먹거리를 떼어 놓으면은 그 지역에 있는 먹거리 우리 국민들이 로컬 푸드만 먹는 게 아니잖아요. 100% 먹을 수도 없고 그래서 여기 지금 충주시가 그거를 잘 간파를 해서 지역 먹거리를 붙여서 넣을 때는 붙여서 넣고 띄어서 넣을 때는 앞에 지역을 다 빼놓은 겁니다. 그래서 특히 종합계획에서는 여기 같이 지역 먹거리 정책 이래 보면 로컬 푸드 조례에 나오는 로컬 푸드 정책으로 이게 해석이 국한되니까 앞에 이런 지역자를 다 빼시는 게 좋다고 보고요. 특별히 그 로컬 푸드를 지칭할 때는 지역 먹거리를 붙여서 하시면 좋겠고요. 그런 부분이 그래서 목적도 그렇게 아예 좀 목적에서 더 먹거리 기본권 보장과 우리 지역 띄우고 먹거리 선순환 체계 이런 부분으로 같이 이렇게 좀 들어가면 어떨까 싶고요. 그 다음에 매년 실행 평가 계획은 분명히 좀 있는 게 좋겠습니다. 그리고 분과위원회도 지금 진천이나 다른 데는 운영위원회가 있는데 지금 이게 분과위원회도 여러 개 있고
30명, 40명 위원이 있으면 운영위원회가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도 좀 고려를 해야 되고, 그리고 위원들의 연임 문제는 이 충주시하고 최근에 만들어진 진천군이 고민을 엄청나게 한 것 같아요. 그래서 두 차례 연임으로 지금 못을 박았거든요. 그래서 그 정도는 타협을 할 수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최근 조례는 아까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영원히 뭐 연임 제한이 없으면 이 되게 법제 검토실에서 거의 다 걸리거든요. 그래서 충주하고 진천이 두 차례 연임, 이거 최근 조례 제한이 있으니까 타협하는 거는 적극적으로 저는 권합니다. 진천하고 충주가 잘 했던 것 같아요. 그렇게 하고, 그리고 전담부서 및 행정협의체는 진일반 대개 지금 먹거리 기본조례에서 이게 빠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가장 최근에 만들어지는 조례이기 때문에 최근에 다른 부처에 관련된 조례나 신활력 조례나 이런 데를 전반적인 새로운 추세가 그 전담부서 및 행정협의체 관련 정책을 정책을 총괄점 조정할 수 있는 전담부서 및 행정협의체를 둔다를 별도 조항으로 분명히 넣으시면 굉장히 칭찬받을 중앙부처들이 가장 또 우리 그 관련된 주민 입장에서 이렇게 칸막이가 하는 우리 먹거리 계획을 농정부서의 독점물로만 생각하지 군 행정부서의 모든 행정부서가 함께 봉사해야 될 계획으로 안 보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이번에 좀 돌파하자 이런 거고요. 그 다음에 아까 그 농민 부분하고 가공 부분하고 돌봄 부분 이 세 가지는 어떻든 이것이 좀 명기가 되는 게 중요한데 지금 종합계획에 제7조의 3번하고 4번, 5번에 이렇게 뭉뚱그려 있는데 요거는 지금 충주시 조례에 조금은 더 상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충주시에는 이런 걸 위한 농가 지원 그리고 그 여성 고령층의 직거래 사업이라든지 기획 생산 단지가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그리고 지역 순환 농업이나 토종 농자 그리고 가공산업 육성을 위한 농민들의 가공 활성화 부분이나 이런 걸 종합 이거 조례에다가 며칠이라도 명기를 내놓으면 지침이 안 되겠나 그래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예, 제 얘기는 이 정도로 마치겠습니다. 이번 조례가 23년 현 시점에서 앞으로는 달라지겠지만 돌아다니는 여러 가지의 조례와 그리고 앞으로 예견되는 것을 다 채워넣는 집대성한 옥천군의 조례가 만들어질 것 같습니다. 한 번으로는 끝날 것 같지가 않고요. 여러 번 수의 과정을 거치는 것을 좀 고민해서 제안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청중석에 계신 분 중에 난 이 얘기 정도는 좀 해야 되지 않을까? 예, 네, 간단하게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좋은 얘기 많이 들은 것 같습니다. 또 우리 먹거리에 대한 이런 그 기본법이라고 하는 거 이러한 과정을 지금 쭉 토론해 주셨고 또 여러 전문가님들의 말씀도 또 들었습니다. 저도 이제 뭐 거버넌스나 뭐 또 이런 것에 조금 참여도 해봤고 우리 그저 먹거리 연대의 구성은 어떻게 됐는지 하는 것이 좀 묻고 싶고요. 또 지금 우리 먹거리에 대한 그 기본법이라고 했는데 먹거리에 대한 먹는 사람들의 그 기본법인지 아니면 먹거리를 위한 또 아니면 거기에 대한 생산자들에 대한 어떤 그 보장이라든가 이러한 구체적인 내용이 없다 하는 말씀입니다. 지금 얘기를 해서 먹거리 우리가 먹거리를 공급하는 입장에서는 어떤 과정에서 뭐가 또 잘못됐다든지 뭐에 대해서는 보장을 한다든지 뭐 이러한데요. 또한 이 먹거리는 누가 주축입니까? 생산이 주축인데 생산에 대한 그러한 그 어떤 보장은 또한 그 구조랑 또 어떻게 해 나간다는 계획이라든가 이러한 것은 없지 않느냐. 네. 또 여기에 그 아까도 어느 분이 말씀하셨지만은 이러한 과정은 좀 공개적으로 좀 했으면 좋겠다. 또 우리의 그 40명의
그 위원이나 아니면 분과를 그 운영을 한다 이러한 것도 여기에 참여를 하지 못하는 분이라든 아니면 옥천 군민이라든 누구든지 이렇게 결정이 됐고 이러한 내용이 있구나 이러한 정도는 알 수 있는 그러한 방법이 좀 전가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하여튼 뭐 공론화 시키는 것, 많은 사람들이 참여할 수 있는 것 이것이 가능하도록 그리고 그렇게 이루어지도록 다양한 것들을 오늘 모인 분들하고 같이 협의하고 또 다른 분들하고 협의해서 그렇게 그런 과정을 밟아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원래는 5시까지가 참 먹을거리 준비했는데 항상 열려 있고 공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연대 구성은 어떻게 구성은 어떻게 돼 있죠? 예, 지금 동의하고 참여하는 사람들로 구성돼 있고요. 지금 뭐 숫자는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필요하다면 지역 주간지에 의견을 내든 옥천 군청 홈페이지 의견을 내든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참여는 아무나 하나요? 아니면 그 참여의 조건이 있나요? 없습니다. 예, 농민에는 농민 이렇게 되는데 지금 모든 사람이 다 먹거리 연대에 참여할 수 있다. 네네 그렇습니다. 원래 5시까지인데 제가 4시 반까지 좀 맞춰볼까 했는데 한 10분 정도 지체되는 것 같습니다. 청중석에서 다른 의견이 없다고 하면 오늘 발표자나 토론자로 나오신 분들 의견을 순서대로 듣고 마칠 겁니다. 그렇게 해도 되겠죠? 예. 한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성함도 말씀해 주시고요. 저는 그냥 저 같은 사람도 옥천에 있다라고 얘기하고 싶어서 여기 모이신 분들이 항상 나오시는 분들인데 제가 얘기를 해도 되나 싶어가지고 고민을 했는데 저는 이제 처음에 여는 이야기로 황영무 그 연구위원님께서 그 위기의 시대에 그 회복력 얘기를 해주셨을 때 그 4가지 위기가 다 저의 위기라고 느끼고 올해 처음으로 옥천에 이제 귀촌을 하게 된 강유민이라고 합니다. 어디에 사시는지? 지금 안남에서 지내고 있어요. 네, 아파 제에서 지금 혼자 내려오기는 좀 겁이 나가지고 공동체 생활을 하면서 이제 옥천을 이해하고 있고 농촌 생활을 이해해가고 있습니다. 얘기해 주시면서 이 자리에 제가 먹거리를 주제로 오지 않았다, 먹거리 주제가 아니었다면 좀 이렇게 깊이 농촌이라든지 이 옥천을 이해할 수 있는 시간이 되게 오래 걸렸을 것 같은데 이렇게 먹거리에 관심을 가지고 왔기 때문에 또 이렇게 공동체를 깊이 이해하고 지역사회를 깊이 이해할 수 있는 자리에 올 수 있었던 것 같아서 되게 감사한 시간이었고요. 그리고 읽어보면서 제가 이렇게 오기 전에 많이 이렇게 읽어보고 자료를 온 게 아니어가지고 좀 그 부분이 좀 스스로 아쉬웠는데 읽으면서 이제 조례가 앞으로 많이 바뀌기는 하겠지만 첫째 그 목적을 읽으면서 저도 그 몇몇 분들이 얘기를 해주셨는데 그 농민에 대한 이야기가 좀 덮여져서 써져 있다라는 느낌을 받았어요. 그냥 멀리서 지켜보는 입장에서도 되게 소극적으로 적혀져 있다. 목적 자체에 이런 느낌을 받아가지고 제가 이해가 부족해서 그런 건지 모르겠지만 처음 봤을 때 그런 느낌을 받았었고요. 그리고 이미 옥천에서는 로컬푸드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제 저같이 이제 왔는데 농업을 하고 싶은 사람들을 되게 많이 이렇게 육성하는 사업들이 많더라고요. 그리고 아까 이제 1기를 넘어가지고 이제 2번째로 넘어가게 될 때에도 그런 육성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많은데 정작 조례에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적혀져 있지 않은 것 같다라는 느낌도 들어가지고 그렇게 생각을 했고요. 이야기를 하고 싶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어쨌거나 오늘 여기 포럼에서 된 얘기는 녹취한 걸로 알고 있는데 다시 결과 자료집을 해서 참석하시는 분들 같이 나눠 가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지나긴 했는데 아주 짧게 오종란님부터 앉은 순서대로 마이크를 넘기시도 크게 무방할 것 같습니다. 다 말씀을 순서대로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쨌든 저희 옥천의 그 먹거리에 대해서 생산자분들께서 계시기에 저희 소비자가 또 이렇게 먹고 맛있게 이렇게 건강을 유지하고 있는 거는 당연한 건데 오늘 이렇게 먹거리 보장 조례에 대해서는 생산자가 제외됐다는 생각은 안 하고요. 좀 기본적으로 있다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아무쪼록 생산자가 정말 각 포지션이 생산자의 포지션을 조금 더 배려해주는 그 먹거리 보장 조례가 생기면 하는 바람이고요. 앞으로 여기에 계신 모든 분들이 같이 정말 그 선순환이라는 그거 미명 아래 다 같이 행복한 삶을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뭐 조례는 끝이 아니라 이제 시작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오늘 시작으로 뭐 다양한 이야기들이 많이 나눠지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아까 8개 항목 중에 이제 조례가 제정이 되고 위원회가 아마 구성이 되면 8개 항목 중에는 아마 다 채워질 것 같은데요. 이 먹거리 기본 보장률을 통해서 옥천군 지역 먹거리 계획이 좀 더 발전되고 그다음에 지역 먹거리 지수가 표면적으로 보이는 다는 아니지만 A 등급, S 등급까지 가서 이렇게 충북도의 가장 모범적인 시군이 될 수 있도록 바람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먹거리 관련 조례 많은 좋으신 의견 들었고요. 이 조례가 이제 지정이 되면 또 연가해서 우리 먹거리 종합계획도 더 이렇게 세분하게 계획을 더 보완하고 더 발전할 수 있도록 저희는 이제 준비하겠습니다. 예, 조례에 많은 내용을 뭐 담아내기는 좀 어려울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들을 해봅니다. 그러니까 조례마다 본래 그 설정되는 내용에서 한정될 수밖에 없고 생산자 부분들 기본이 되는 생산 영역들이 많이 빠져있던 이런 영역은 다른 조례에서 옥천푸드와 관련된 지원 조례들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절대 소외되는 거 아니라는 말씀 좀 드려보고 옥천의 현재 흐름을 좀 보면 그나마 우리가 지금 주민 참여를 할 수 있는 제도가 각종 위원회가 이렇게 만들어져 있는데 이게 지금 제대로 작동이 되지 않는 건데 그 탓을 사실 주민 탓으로 돌려지는 게 현재 상황이다. 각종 위원회 1년에 한 번도 제대로 이렇게 위원회가 작동되지도 않고 거수기 노릇만 하는데 왜 다들 필요하냐? 옥천군이 지금 추진하고 있는 게 옥천 군정자문위원회를 만들어서 40여 명 정도가 분과위원회를 두고 있고 관련된 실과를 통해서 정리를 하고 있어요. 가령 이제 농업 쪽에서 필요 없는 위원회, 굳이 산설적으로 위원회가 필요 없고 군정자문위원회, 농업분과위원회에서 다뤄주면 된다. 그러니까 안건이 있을 때 군정자문위원회, 농업분과에서 그 안건 다뤄주고 또 해산하고 뭐 이런 형태로 좀 전환하려고 하는 건데 저는 좀 안타까운 부분이 그러니까 이런 제도와 정책이 만들어져도 활발하게 운영하지 않고 그 탓을 참여가 떨어지고 성과 실적이 없는 이게 그냥 주민의 탓으로 돌려내는 그리고 중복되는 그런 그러니까 가령 주민 한 사람이 위원회에 몇 개 들어 있느냐 뭐 이런 거 저런 거가 조사되면서 막 그런 좀 실용화되는 부분으로 지금 군정자문위원회가 만들어져 있고 각종 위원회가 정리되고 있는 부분이어서 이 부분들은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조례를 제안하면서 제가 이제 주민자치와 관련된 영역들이 같이 성장해야 제대로 된 분야별로의 어떤 권리나 기관들이 만들어질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린 게 이 부분들도 같이 좀 검토를 해주십사 어떤 부탁을 드려보겠습니다. 네. 저는 아까 하성우 변호사님 말씀에 좀 답을 잠깐 좀 드리고 제 말씀 잠깐 하겠습니다. 여러 말씀을 뭐 다 답하기는 좀 그럴 것 같고 어쨌든 사회운동이 정책과 제도화되는 과정을 거치면서 사실 분화 진화의 과정을 거치고 조금 더 전문성을 가져가기 위한 이런 많은 사실 몸살을 가져가야 된다고 보여지고요. 저는 먹거리 운동이 이러한 좀 제도화 정책화되는 과정에서
그야말로 이제 비즈니스적인 사업 역량을 어떻게 보여줄 것이냐가 또 하나의 실험대인 것 같습니다. 아까 제가 발제 자료에는 있는데 시간상 생략한 것 중에 우리가 하는 먹거리 전략은 비즈니스예요. 그래서 이해관계의 중첩을 균형점을 잘 잡아가야 되는 성격이 있습니다. 아까 현장에서 그런 토론이 사실 그것을 저는 반증하는 것이다라고 보여지고요. 이제 그런 말씀을 드리고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하려고 하는 지역 먹거리 선순환 체계 인위적으로 모든 것들을 한 번에 다 조정할 수가 없는 현실을 우리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이 자리에서 논의하고 있는 것은 구조적인 그런 한계를 인위적으로 우리가 다 할 수 없는 한계를 우리는 먹거리 이른바 거버넌스 시민참여 체계를 통해서 그것을 보장하고 보완해 나가겠다 이런 쪽의 사실 얘기들로 저는 이해가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먹거리 기본 조례가 그런 틀을 정확하게 만드는 근거가 되기를 희망을 합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 우리가 먹거리 정책을 아까 농촌활력과장이 말씀해 주셨는데 자료에 보면 복지부서의 내용까지 먹거리 정책까지 들어가 있고요. 그 다음에 식농교육과 관련된 교육계 현장에서의 교육 내용까지 먹거리 정책으로 들어와 있거든요. 이거는 옥천군이 선택한 먹거리 전략이에요. 그러면 그 부서의 업무가 먹거리 전략의 총괄 조정될 수 있도록 범위 속으로 들어오는 거죠. 거기에 사업 예산까지 들어오는 거죠. 그럼 이거를 누가 총괄 조정해야 될 것이냐? 앞서서 허원중 상임이사님 말씀에도 있었는데 그 총괄 조정할 수 있는 정책 책임관을 아까 하승우 변호사님 전라북도의 실험과 경험에서 말씀해 달라고 하셨는데 그러한 정책 총괄 조정의 권한을 행정내에 두어야 된다는 겁니다. 농촌활력과장님이 교육지원청하고 협의를 못 하시는 거죠. 그렇죠. 당연한 거예요, 이거는. 그리고 이거를 그러면 누가 어떻게 실효적으로 해야 될 것이냐? 뭐 임기적 공무원이면 더없이 좋겠으나 이게 또 이 공무원 정원의 한계 때문에 공무원 노조의 현실적인 반대도 있어요. 이런 것들을 잘 타고 넘어가야 된다고 봅니다. 어쨌든 누가 하느냐는 중요하진 않고 저는 정책의 총괄 조정을 지정하느냐가 중요하다고 보고 이 정책 책임관을 중심으로 먹거리 정책의 행정협의체가 운영될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앞서서 우리 송 의원님께서 말씀을 정말 잘해 주셨는데 우리가 하는 먹거리 기본 조례의 내용은 사실 먹거리라고 하는 매개 변수로 국민 모두의 먹거리 보장을 실현하고자 하는 결과 변수를 도모하는 것 아닙니까? 논의하는 과정에서 아까 이건 이해관계하고도 맞닿아 있는데 매개 변수의 이런 함정에 빠지면 이제 모두가 다 서운한 이렇게 얘기가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모든 것들을 다 포괄해주는 그 결과 변수 그건 가치지향적일 수도 있고 규범일 수도 있겠는데 이거를 잘 찾아가는 것 이게 저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저는 그런 단초를 충분히 목초는 보여주셨고 오늘도 그런 확신을 더 얻고 갑니다. 끝으로 농식품부가 이제 그동안 139개 지자체가 먹거리 계획을 세우고 실행하고 있는데 그 성과 평가를 이제 하고자 합니다. 평가가 무엇인지 그 연구 책임을 제가 맡아서 이제 10월까지 진행을 해야 될 텐데 옥천의 경험을 저는 잘 연구 내용 속에 잘 녹여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 한 번 인연을 가지고 한번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귀한 시간 내서 정말 고맙고요. 그렇도 정해진 시간보다는 좀 땡겨서 진기록을 수립했습니다. 정말 고마운데요. 실제로 많은 얘기들이 오늘 됐었죠. 기죠. 그래서 오늘 된 얘기들을 아주 착실하게 기록을 해서 같이 나눠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걸로 마치려고 하는데 이렇게 마칠까요? 네. 네? 예. 사진 찍는다고 할 때 제가 상당히 곤혹스러운
곤혹스럽습니다. 나오시라고 이렇게 제안을 하는 게 그런 돈으로 남는 게 사진뿐이라 아주 빠른 시간 내에 0.5초 찍도록 하겠습니다. 박수로 마치겠습니다. 단상 위로 올라오고 그럴까요? 네, 가지 마시고 단상 위로 올라와주세요. 빨리빨리 앞으로 나오시면 하겠습니다. 판석에 올라가서요? 어떻게 좀 카메라맨으로 이쪽으로 가라는 걸로 아니 이러면 제가 빨리 오세요. 자, 노 선생님 빨리 오세요. 노 선생님. 진수쌤 오세요. 제가 가면 이상. 빨리 와. 아니 빨리 다 했는데 얼른 와요 얼른. 주관님 오세요. 아 빨리 오셔. 윤희 주무가 빨리 와. 뛰어. 선생님 거기 옆으로 붙으시면 안 되고요. 뒤로나 이로 붙으면 괜찮아. 네, 이제 다 들어옵니다. 찍겠습니다. 하나, 둘, 셋. 파이팅 한번 하실까요? 파이팅. 뭐 파이팅? 무슨 소리인가요? 먹거리 화이팅. 아, 네. 먹거리 화이팅! 네, 잠시만요. 먹거리 화이팅!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그렇게 그러면 영동에 계시다고.